히든 랭킹 축구계 라이벌입니다. 라이벌 하면 떠오르는 사람이 누가 있나요? 송영주, 박찬호 나오죠. 한때 그것도 있었습니다. 나오나 나오나 남진 있고 나오나 남진이죠. 박종윤, 반페르시는 뭐가 라이벌인데? 뭐 공통점이 하나도 없어. 네, 아무것도 아닌 거를 하고 있어. 그냥 한쪽이 한쪽을 싫어하는 거잖아. 라이벌은 박찬호. 라이벌이야 뭐야? 자, 2024년 3월 20일 수요일 지금 17시 07분 지나가고 있습니다. 히든볼 수요일 들어가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박준입니다. 안녕하세요, 김한입니다. 안녕하세요, 옥찬입니다. 안녕하세요, 송영주입니다. 네, 자 오늘 오프닝 때는 조금 전에 이강인 선수 대국민 사과가 있었죠. 네. 예, 그 얘기 할 거고요. 그 다음에 황선홍 감독이랑 손흥민 선수 인터뷰도 이어졌습니다. 네네. 그 얘기도 좀 드릴 거고. 그리고 디알로. 네. 디알로가 이제 이 멋진 골을 넣고 퇴장을 당했습니다. 네. 그거 관련해서 이 얘기는 항상 팬들도 얘기 나오는 거거든요. 이 상의 탈의하는 세리머니에 대한 어떤 이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것도 같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이강인. 요거는 녹화를 한 다음에 이제 방영이 된 거였죠? 그대로 라이브로 송출한 건가요? 방금 했어요, 방금. 그러니까 방금 한 건데 네. 그게 송출- 진짜 라이브로 때린 게 아니지 않아? 라이브로 때리는 매체가 있었으면 있었겠죠. 난 그게 촬영을 한 다음에 라이브로 그냥 송출을 한 줄 알았거든. 송출만. 그거 정확하지 않아요? 어. 맞나? 몰라 나도. 뭐 어쨌든 그게 그 뉴스에서 라이브로 나왔는데 나는 그게 진짜 라이브인지 아니면 찍어놓은 거를 돌린 건 정확하게 녹화죠. 네, 저도 그렇게 봤는데 자 얘기는 저희가 청이 형이랑 찍어서 아마 곧 이따 클립은 올라갈 건데 히프스에서도 얘기를 하는 게 좋으니까 자 많이 찾아와 주셔서 감사하다. 기회를 주신 황선홍 감독에게 감사 인사를 한다. 아시안컵 기간 동안 너무 많은 관심과 사랑 응원을 받았고 하지만 그만큼 보답드리지 못했고 실망시켜서 죄송하다. 저도 이번에 너무 많이 배우는 기간이 됐다. 모든 분들의 쓴소리가 앞으로 큰 도움이 될 거라고 반성하는 기간이 될 것이다. 좋은 축구 선수뿐만 아니라 좋은 사람이 되겠고 팀에 도움이 되고 더 모범적인 사람이 되도록 노력하겠다. 앞으로 대한민국 축구 많은 관심 부탁드린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네. 어제 이제 입국 장면에서도 뭐 우리가 알고 있는 축구 팬들 말고 여전히 축구를 간혹 보시는 그 다음에 대표팀 위주로 경기를 팔로우하시는 대중분들은 사실 이강인 선수에게 대한 어떤 그 화나 분노가 풀려있지 않은 상태라고 저는 좀 파악이 됐어요. 저는 조금 관심 없는 상태라고 이미 난 느꼈는데 네. 내 주변 일반인 친구들은 그때 잠깐 했다가 네. 지나간 이슈. 지나 지나간 이슈. 뭐 아무 이제는 뭐 그러든 말든 관심 없는 상황. 저는 이게 연령대별로 좀 다른 것 같은데 왜냐면 그 사이에 보통 이제 그 젊은 세대들은 다음 떡밥이라는 표현으로 넘어가죠. 그래서 뭐 열애설 뭐 하고 막 이렇게 넘어가는데 최근에 또 연예인 뭐 열애설이 막 많았으니까. 있었고 근데 나이가 약간 위로 가면 그런 것들이 제가 파악하는 바로는 좀 길게 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뉴스가 나오면 이제 이강인 선수에 대한 어떤 이야기가 여전히 좀 많이 나오는 걸로 물론 축구 팬들이랑 좀 저는 온도가 다르다고 봅니다. 네. 그래서 이강인 선수가 사과를 한 것이 협회가 시킨 것인지 본인이 사과를 하는 게 맞다라고 생각했는지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만 사과는 이미 했고 그러면 저는 이제 그 아직도 노여움을 가지신 분이 있다면 이제는 좀 풀고 그리고 누군가가 사과를 하면 적합한 사과를 했다면 당사자가 용서를 했다고 한다면 이제 용서를 하는 게 저는 미덕이고 맞다라고 봅니다. 다만 이것이 대국민 사과를 할 일 정도인 것인지 그리고 누가 말 당연히 아니지. 예, 그러니까 제가 사과를 한 거기 나 때문에 그건 그거대로 두고 과연 진짜 이것이 대국민 사과를 할 일인가? 아니, 그러니까 대국민 사과면 진짜 네. 국민들이 모두 다 관심을 갖고 모두 다 화가 나고 정말 거의 한 90% 이상이 이 일에 정말 막 부글부글 해야 또 대국민 사과를 할까 말까인데 이거 축구 선수 한 명이 우리한테 피해를 준 건 아니잖아요, 직접적으로. 우리 앞에서 싸운 것도 아니고 경기 중에 싸운 것도 아니고. 우리가 알지도 못했어. 우리가 어떻게 솔직히 지금도 어떻게 그게 진행되는지 알지도 못하고 아무도 알지 못해요. 이거를 사과하면 우리가 누가 받아줘야 돼? 왜 우리한테 우리가 왜 그걸 용서해야 돼? 아니 이미 사과를 이해가 안 했고 누가 손흥민 선수한테 사과하고 대표팀 동료들한테 사과하고 본인 인스타 입장도 올렸는데 뭔 사과를 또 하냐고. 근데 아, 옆에서 나 진짜. 이렇게 해야 된다고 이야기하는 사람이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한 거 아닐까요? 이게 사실 이제 어떤 것 때문에 사과를 했는지 우리가 다 파악하기는 어려운데 만약에 그
제가 이런 상황에 둘러싸였으면 사과를 해야 되나라는 압박을 받을 것 같아요. 분위기가. 그래서 이미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한 거기 때문에 여전히 노여움이 남아있는 분들은 좀 풀었으면 좋겠다는 얘기를 한 건데 다시 그냥 우리가 원론적으로 돌아가서 우리가 축구를 이야기하는 프로그램이니까 이것이 대국민 사과를 할 일이며 정작 대국민 사과를 해야 될 사람들은 언제나 항상 내가 아까 청유한테 물었는데 환영한테도 한번 물어보자. 그 협회 고위 관계자가 한 2,000명 돼? 아니 도대체 협회 고위 관계자가 누군데 그렇게 제각각 다른 얘기를 제각각 다른 언론에 얘기하는 거야? 그 고의가 우리가 생각했던 그만큼 높지 않은 고의일 수도 있어요. 아, 그렇지. 그럴 수도 있지. 직급만 있으면 고위 관계자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일반 평사원 회사로 따지면 그거 말고 그 이제 한 단계 위에 있는 사람들부터 에다가 제가 볼 때는 협회에서 일했던 과거 축구인들 요것도 이제 고위 관계자. 근데 지나갔던 사람들 되게 많잖아요. 호사가들, 축구계 호사가들, 어르신들. 그 관계자는 맞지. 어쨌든 일했으니까. 네, 그런 사람들을 합하면 2,000명은 안 될 거고 네. 뭐 한 300명 정도 되지 않을까? 꽤 많네. 3,400명. 그 중에 여기서 여기서 얘기가 많긴 많이 하네. 나올 수 있겠네. 그러니까 기자들이 각각 자기가 연줄 있는 사람들한테 다 전화해볼 거 아니야. 그럼 그걸 말 듣고 그냥 기사 쓰고 저쪽 사람은 저거 말 듣고 또 기사 쓰고 아마 이렇게 되니까 계속 메시지가 통일이 안 되고 다 제각각 나가는 것 같고. 저는 실제 실무로 하고 있는 사람이 이런 식으로 흘릴 거라고 생각을 안 해요. 진짜 자기가 관여돼. 왜냐면 내가 관여돼 있는데 이게 나와서 좋을 게 없잖아요, 상식적으로. 그래서 그 옆에 있는 사람들. 그 사람 대부분 그렇습니다. 흘리는 게. 그런데 코어에 이게 있는 사람들을 못 흘려요. 사실은 뭐 고위 관계자라고 하는 사람들이 팩트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아마 그럴 것이다. 그러니까. 예측이라든가 의견을 얘기하는데 네. 보도는 팩트처럼 나가잖아. 그리고 대중들은 그걸 보고 근데, 믿어요. 팩트처럼 받아들이죠. 저는 그걸 받아들이는 대중들은 잘못이 있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근데 이게 근본적인 문제는 이런 모든 것들을 협회에서 오피셜하게 그치. 발표를 했으면 그러니까. 관리를 해줘야지. 주변에 개쌉소리들이 개소리가 되는데 맞아. 협회가 오피셜한 거를 내지 않고 피로에 의해서 오피셜한 것만 내니까 이제 그 외에 개쌉소리들이 진실화돼서 돌아다니면서 맞아. 팩트 체크가 안 되고 지금 저희도 대국민 사과 누군가 먼저 썼을 거예요. 멘트를 썼든 뭐 기사에 썼든 네. 모르죠. 기자가 썼을 수도 있고 진짜 누가 내부에서 어떤 사람이 아이고 대국민 사과 해야지라고 해서 이게 나왔을 수도 있잖아요. 근데 그거는 협회가 정확하게 이렇게 하게 해서 이렇게 이강인은 우리가 좀 뭐 선수도 보호하고 분위기도 만들고 이게 플랜이 있으면 되는데 그냥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주변에서 한 얘기들이 모아져서 분위기가 형성돼서 지금 이 상황이 됐다고 생각을 해서 이게 뭐 다 문제죠. 뭐 이거를 그냥 무분별하게 받아쓰는 기사 그리고 클릭 수를 유도하기 위해서 정말 자극적으로 제목을 뽑아서 전혀 이 상황의 진실과는 상관없는 예를 들어서 입국하면서 웃어? 난 이강인 그것도 웃어? 좀 그랬어. 그러니까 뭐냐면 뭐 입국 사진 그러면서 손흥민은 침울한데 이강인은 웃는다. 뭐 이런 식으로. 그래놓고 뭐 기사 내용 보면 별 내용 없어요. 가방이 막 6천 뭐 시계가 6천만 원 얼마나. 이상 나간다. 그러니까 왜 후드티가 이때 30만 원이다 왜 이런 내용이에요. 이때 이강인의 시계 기사가 왜 필요하냐고 우리한테 그런 정보. 그러니까 그 동안에 이강인뿐만 아니라 많은 축구 선수들이 되게 비싼 옷이랑 돈 많이 벌잖아. 그런 옷들을 입고 다녔는데 왜 지금 이강인 시계 썼을까? 그게 사람들한테 자극적이고 이게 되니까. 클릭수가 되니까. 그러니까 그거를 그냥 이강이 너무 잘했을 때 이강이 스타고 시계가 뭐 6천만 원이고 옷이 뭐 500만 원짜리 이러면 이강이 돈 많이 벌었네라고 하는데 지금 나오는 거 의도가 뻔하잖아요. 뻔하지. 이강인 욕해주세요밖에 네.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이강인 선수 본인 입장에서 지금 이런 사과를 하는 게 사실 좀 그걸 수도 있어요. 본인도 이렇게 한 번은 풀고 가는 게 맞다라고 볼 수도 있다라고 봐요. 그냥 본인이 그렇게 선택할 수도 있죠. 네, 그냥 그러면- 내가 여기 털고 가겠다. 그러면 그거에 대해서 아까도 얘기했던 것처럼 그렇게 했으니 이제는 노여움을 풀었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린 거다. 근데 사과의 순서라는 게 저는 뭐 여기에 옆에 그래도 협회 사람이라도 하나 옆에 같이 나와서 뭐 같이 좀 뭔가 사과를 했다거나 혹은 협회나 협회장의 확실한 사과 이후에 이강인 선수도 이제 연달아서 이런 일이 있었던 거 대표팀의 일원으로서 많은 분께 무리를 일으켜서 그건 좀 미안한 마음, 죄송한 마음이 있다라고 하면 거기에 대해서 그럼 우리도 받아주면 되는 건데 언제나 이들은 그냥 개인 내세우고 그리고 이 얘기를 다 들어보면 이제는 다 또 황성 감독을 덤터기를 씌우려고 그러나 뭐 이런 것도 다 책임 소재가 그쪽이야. 본인들은 언제나 없어요.
그러니까 이게 플랜이 없어요. 대표팀을 어떻게 이끌어가고 이렇게 리스크가 적게 경기 어쨌든 축구하자고 모인 사람들 아니에요. 지금 인터뷰하고 해명하자고 모인 사람들 그치. 아니잖아요. 그러면 축구가 기본이 돼야 되는데 그것보다는 이런 어떤 욕 덜 먹고 좀 숨고 이런 게 주가 된다는 생각이 들고 제가 이 사진을 봤는데 이강인 선수가 인터뷰한 사진을 봤는데 이게 진짜인지 모르겠는데 아 그 사진. 이강인 선수가 앞에서 인터뷰를 하고 있고 진짜 뒤에 선수들은 조깅하고 있었어요. 나 뭐 그 사진이 있더라. 그래서 나는 이런 글이 이게 말이 돼? 선수들은 운동하고 이강인을 먼저 나오게 해서 인터뷰를 하든지 아니면 다 끝나고 다 뺀 다음에 이강인 혼자 세워놓고 하든지 해야 되는데 그 뒤에는 선수들 쳐다보면서 이강인 인터뷰하고 뛰고 있고 그러니까 그것부터가 웃기잖아요. 너무 왜 지금 이강인 같이 뛰고 있어야 될 선수인데. 아니 그 굳이 어차피 A매치 앞두고 기자회견 하잖아요. 지금 황성원 감독도 기자회견 이건 손흥민 선수랑 같이 나왔는데 굳이 이렇게 안 하고 그냥 이강인 내보내면 되잖아 여기다가. 그럼 맞죠. 그렇게 내보내는 게 훨씬 깔끔하지. 그러면 기자들도 자연스럽게 물어볼 거고 거기에 거의- 대해서 이강인 얘기할 거고 우리 잘 마무리됐고 그렇게 됐다. 보통은 통상적으로 주장이 나오는 게 맞긴 한데 이거는 사안이 좀 특별하니까 그래 이강인 선수가 나왔다. 그렇게 해서 하면 되는 거 아니야. 결국 손흥민도 여기 나와서 이강인 이거를- 얘기를 했잖아. 또 했잖아. 그렇지. 두 번 한 거잖아. 지금. 뭐냐고 아니 이게. 이강인 억지 사과 썰도 있었대. 그건 우리가 확인이 안 되고. 와. 우리가 확인이 안 되고. 아유. 협회가 대한민국 대표팀을 이끌어가는 주체라면 애초에 만약에 본인들이 인정했잖아요. 인정했으면 차라리 저는 확실하게 징계 처리를 하든지 뭐 예를 들어 이러이러한 일이 있었고 뭐 2경기에서 3경기 동안 이강인 선수를 차출하지 않을 거고 그거에 대한 이유에 다시 이강인을 차출하겠다라거나 그런 공식적인 제스처가 있으면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이들이 이렇게 하는구나 그리고 사람들도 이런 일이 있었으니까 징계를 했구나 이런 것도 봐니까 얘네들은 아무것도 안 한다니까 모두 아무것도 안 해 그런 것도 안 해 이것도 안 해 저것도 안 해 선수들만 앞에 나와 그러니까 이런 거에 대한 결단을 결국 황성원 감독이 해가지고 뽑아야 되는 것 자체가 황성원 감독은 본인은 어쨌든 간에 자기가 리스크를 지면 선수들끼리 화해했으니까 나는 뽑아도 되겠다라고 이런 결정을 감독 그것도 정식 감독도 아니고 이미지 감독이 이런 무거운 결정을 내려야 되는 것 자체가 나는 이해가 안 가는데 협회가 대표팀을 잘 관리하고 운영을 해서 이 선수들이나 감독들이나 다 축구 경기 그 자체에만 집중하도록 만들어줘야 되는데 왜 딴 일에 이렇게 신경 쓰게 만드냐고. 일단 더 멀리 보면 이게 이런 일들이 왜 이렇게 발생을 하냐라는 걸 제가 찾아보면 협회가 이제 10년 전에는 되게 열심히 일했어요 다들. 그러니까 제가 쓴 2권의 그 축구집업 설명서와 네. 축구를 너무 하고 싶다를 보면 축구협회 직원이라는 직업이 맨 앞에 나옵니다. 왜 맨 앞에 나오겠어요? 그만큼 많이 바라는 거 아니야 사람들이? 일단 돈도 가장 많이 버는 축구 쪽 직업이고 가장 안정적인 직업이고 가장 일을 이제 높은 기관에서 잘할 수 있는 곳이기 때문에 맨 앞에 나오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10년 전, 뭐 불과 5년 전까지만 하더라도 되게 리더가 확실하고 그 리더의 밑에 있는 뭐 실무진도 있고 더 밑에 이제 막내진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 사람들이 되게 열심히 했던 건 사실이에요. 그리고 보고 체계도 확실하고 잘 돌아갔어요. 근데 어느 순간부터 공무원의 비하는 아닙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공무원의 이미지 있잖아요. 약간 이제 경직된 조직.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런 얘기를 하지. 굳이 내 일을 넘어선 일을 다들 하려고 하지 않아요. 네. 그리고 나랑 관계없는 옛날에- 일에 대해서 껴들려고 하지도 않고 옛날에 이런 거 뭐 무사한 일, 복지부동 뭐 뭐, 이런 거 네, 많이 네, 썼었는데. 많이 했죠. 네. 실제 자기 일만 딱 하고 다 빠지는 식으로 많이 바뀌었어요. 그래서 저도 이제 협회에 있는 좀 젊은 직원들을 알잖아요. 옛날엔 되게 의욕적이었거든요. 지금은 그냥 정말 출퇴근, 내일만 하자. 내가 굳이 나서서 이거를 할 필요가 없잖아. 그런데 나는 과연 그게 그 사람들의 잘못일까? 아니 그럼 아니요. 조직의 문제지. 그게 분위기를 그렇게 그치, 만든 조직 네. 분위기를 근데 잘 잡아야 과거의 연맹도 그랬고 지금 축협 얘기 들어보면 결국 내가 축구계에서 무언가 하고 싶어하는 그 의지와 야망과 의욕이 있는 젊은 친구들이 다 그 조직으로 들어가서 그 조직 문화 안에서 그 말 그대로 좀 자기 자리에 그냥 만족하는 그런 상황이 계속 발생을 하는 거죠. 왜냐면 조직 내에서 밑에서 무언가 하고자 하는 의지를 갖고 있어서 뭔가 제시를 해도 뭐 반영이 안 되니까. 그러면 이제 점점 무뎌지잖아. 무뎌지는 거죠. 그래서 그러면 결과적으로 뭐냐면 책임질 사람이 없어지는 거예요. 다 그냥 손 놓는 거야 어느 순간에는. 난 모르겠는데 그러면서 그렇게 이제 완전히 무너지는 상황이 되면서 이거를 어쨌든 재건을 하려면 밑에서부터 재건은 안 되잖아요. 위에서부터 재건을 해서 위를 분위기를 바꿔야지. 만들어야 네. 되는 거잖아요. 근데 그런 의지가
있는지는 저도 잘 모르겠고 솔직히 솔직히 협회장이 이렇게 공격받는 상황에서는 그거 안 서죠. 안 그러니까 서지. 본인이 네. 의지가 있다, 설사 의지가 있다 그러니까 하더라도 쉽지 않아. 결국 제가 느낀 건 뭐냐면 협회장한테 잘 보이려는 세력과 잘 보이는 걸 포기하는 사람들로 그냥 나눠져 있어요. 네. 그러니까 정말 일을 하려는 사람보다 그런 느낌으로 갈라지면서 조직 자체가 되게 무너진 상황이라서 안타깝습니다. 왜냐면 저는 협회를 최고의 조직이라 생각하고 제일 잘했어요. 솔직히 말하면 이때까지는. 뭐 여러분들이 별로 안 좋아하셨겠지만 옛날에는 이런 일들이 있긴 있었죠. 근데 크게 막 드러나지 않았단 말이에요. 정리도 잘한 편이었고 오히려 연맹이 최악의 시절이 있었죠. 있었죠. 프로축구 연맹이 진짜 그랬지. 못하던 시절이 네. 있었죠. 근데 프로축구 연맹은 점점 이제 우상향하면서 좋아지고 있고. 안정적인, 물론 그 내부에서도 문제가 있겠지만 안정적인 조직을 변하고, 근데 또 웃긴 게 축구협회 안에 프로축구 연맹이 있는 거라서 이걸 네. 분리해서 생각하는 것도 되게 이상한 일이긴 해요. 근데 어쨌든 결과적으로 이렇게 바뀌면서 제가 이제 협회를 더 이상은 최고의 기관에 최고의 일을 하는 축구계 사람들이라고 표현을 못하는 못하지, 거죠. 이제는. 대다수의 사람이 다 그렇죠. 네. 그렇죠. 여튼 우리나라가 뭐 어쨌든 요즘에 뭐 위기라고는 하지만 이제 지금이 정점이고 앞으로는 뭐 우하향할 것이다라는 그런 전망이 많긴 하지만 어쨌든 우리나라가 전 세계에서 진짜 손꼽힐 정도로 잘 사는 나라가 됐고, 그리고 그 나라에서 축구 최고 집행 기관이 이 정도 수준밖에 안 된다는 거는 나 솔직히 좀 짜증나네. 좀 사실 축구를 못하는 것도 아니고 월드컵 16강 가고 옛날에는 그랬는데. 축구를 못해서 문제였는데 그러니까 뭐 본질적인 문제, 골 결정력, 골 결정력. 이런 얘기가 나왔던 게 이거 축구 얘기를 했는데 이제 축구 얘기가 아니라 협회장이랑 행정 얘기를 우리가 해야 돼. 사실 옛날에는 행정에 대한 개념도 없었고 우리 그렇긴 역시도 하지. 관심도 없었던데 요즘은 이제 많은 분들이 그런 개념을 좀 이해하시면서 두각을 나타내니까 일을 더 잘해야 되거든요. 왜냐면 인스타그램 올리는 게시물 올리는 것만 봐도 왜 클럽팀 같은 경우는 뭐 우리 팀 수준 어쩐다, 높다, 뭐 컬 구리네 이런 게 바로바로 많이 평가받는 많이 시절에서 나오죠. 이런 거 조그만 거부터 정말 디테일한 것까지 다 챙겨야 되는데 하나도 제대로 되는 게 없으니까. 여튼 이강인 선수 사과는 이루어졌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말씀드리지만 누군가가 당사자와 사과를 하고 또 그때 당시 대중의 분위기, 그러니까 우리 나이대와 축구를 좋아하는 분들 말고 여전히 그 부분에 대해서 확실한 사과가 필요하다라고 하셨던 분들이 있기 때문에 사과를 했고, 그러면 저는 그런 분들이 이강인 선수보다 보통 나이가 많을 거 아니에요? 네. 그럼 이제 용서를 해줄 수 있는 분위기는 됐잖아요. 근데 그럼 이제 이제 용서를 해주면 좋겠고. 저는 이제 용서 여부는 네. 각자가 하는 거라고 그건 생각해요. 맞아요. 네. 그럼 이제 그러면 좋겠고. 그리고 난 다음에 협회는 본인들 할 일을 좀 해라. 제발 사람 좀 그만 앞세우고. 네. 자, 그리고 난 다음에 손흥민 선수랑 그 황선홍 감독 인터뷰도 있었는데, 여기서 좀 손흥민 선수의 인터뷰에 체크해 볼 만한 부분은 이강인 합류 뒤에 따로 만났냐라는 얘기에 대해서 용기 있게 사과했다라는 얘기를 했고, 이제 더 멋진 선수, 더 멋진 사람이 되면 좋겠다라고 이강인 선수를 응원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손가락 부상에 대해서 이제 기사도 안 써주셔도 된다, 이런 얘기 했고요. 뭐 스포츠 하다가 이 정도 아프면 모든 선수가 가지고 있다라고 하면서, 사실 손흥민 선수 인터뷰는 요즘은 인터뷰 스킬만 놓고 봤을 때는 아예 뭐 어디 흠잡을 데가 없죠. 없어요. 네, 아예 없습니다. 네. 그다음 황선홍 감독의 인터뷰를 보면 뭐 캡틴이 먼저 이야기를 다 했기 때문에 더 할 말 없다라고 얘기를 했고, 분위기 나쁘지 않다. 그리고 사실 이게 우리가 지금 상황이 이렇다 보니까 2차 예선 얘기를 이렇게 중하게 하는 건데, 슈틸리케도 무실점으로 마무리를 한 것이 2차 예선입니다. 경기는 저는 낙승을 할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렇겠죠? 홈에서는 뭐 네. 홈에서는 원정이 문제. 방콕. 원정이 왜냐면 좀 부담스러울 수 있어. 리그만 비교해도 아침 가서 태국팀한테 우리가 당했던 기억이 많고, 고전 많이 했죠. 날씨 변수, 잔디 잔디, 변수, 환경 변수, 훈련 시스템, 이게 되게 훈련장 시스템 이런 게 다 다르기 때문에 변수는 있지만 기본적인 뭐 실력은 잡아야 될 팀이긴 하죠. 근데 만만치는 않을 것 같긴 합니다. 원정 가서는. 아무래도 동남아 축구의 어떤 그 수준이 올라온 거가 분명히 좀 있을 것 같고, 뭐 우리가 아시안컵에서 다 확인을 했고, 예. 심지어 태국도 상당히 잘하는 걸 확인을 했었고, 우즈벡한테 이제 네. 뭐 결국 탈락하긴 했지만 그래도 이제 16강까지 가고, 거기서의 그동안 보여줬던 경기력이 나쁘지 않네, 생각보다 괜찮네, 그런 느낌을 받았고, 근데 이제 아까 얘기했던 대로 방콕 벌써 30도가 넘는다 그러는데 낮에?
무조건 넘을 것 같은데. 그래서 태국은 좀 습해요. 거기 네, 습하죠. 습하죠. 엄청 네, 습하지. 습하죠. 그럼 쉽지 않겠네. 그러니까 이게 날씨적, 그러니까 여기는 아직 춥잖아. 심지어 오늘은 바람이 왜 이렇게 엄청 불어? 추워졌어, 또. 오늘이랑 어제 진짜 추워요. 오늘 여기는 엄청 추운데 거긴 또 한여름 날씨니까 네. 우리 입장에서는 35도, 적응하는 게 35도까지 오르네요. 와. 35도. 그러니까 이런 거 적응하는 게 쉽지 않지. 근데 거기다 이제 잔디 문제도 있으면 결국 태국이 굉장히 빠른 축구를 구사하니까 수비하는 쪽에서 실수가 나오면 예상치 못한 일격을 당할 수가 있다는 거죠. 네. 근데 그래도 이제 우리 대표팀의 어떤 상황 그리고 선수들의 수준으로 봤을 때 2승을 네, 해야죠. 해야죠. 할 거라고 보고. 근데 원정은 분명 쉽지 않을 테니까 황성 감독과 선수들이 좀 잘 경계해서 2승을 하면 좋겠다라고 보입니다. 주민규 골 넣으면 좋겠네요. 아, 저도 개인적으로. 네, 주민규 선수 골 넣었으면 좋겠어요. 홈에선 다득점 가능성도 있으니까. 네. 뭐 4대0, 5대0 이렇게 나오면 주민규 골이 하나 나오면 얼마나 좀 좋아. 감격스럽지 않을까. 그럼요. 뭐 저 주민규 선수랑 뭐 개인적인 뭐 그 안면은 왔다 갔다 그냥 이렇게 현장에서 본 거 말고는 없지만 그 가장 늦은 나이에 대표팀에 차출이 됐는데 데뷔전에서 데뷔골 넣으면 굉장한 아, 그럼요. 일이니까. 그리고 뭐 그럴 수 있는 능력을 갖고 있는 선수고 그렇게 만약에 좀 다득점에서 승리를 하게 되면 2차전에도 당연히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고 2차전이 마냥 나쁘지는 않은 게 지금은 모인 지 얼마 안 돼서 훈련할 시간은 거의 없는데 홈 경기는 또 2차전까지 이제 쭉 이어지는 상황에서는 훈련도 더 많이 할 수 있고 뭐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모아져서 이제 원정 경기도 결과가 잘 나올 수 있는 거라고 생각해요. 네. 주민규 선수가 대표팀에 차출된 것만으로도 하나의 드라마잖아요. 그죠? 네, K리그 1에서 득점왕을 차지했는데 많은 감독들이 대표팀에 차출하지 않고 결국 이제 대표팀에 승선한 거잖아요. 그런 상황에서 이제 골을 넣으면은 드라마가 어느 정도 완성 단계가 그죠? 올라가잖아요. 네. 그래서 예전에 뭐 스페인 같은 경우에도 아두리스라고 노망주 얘기 많이 했었잖아요. 기억나요. 네, 주민규도 그런 모습 좀 보여주면서 조금 더 이제 관심을 더 받았으면 좋겠어요. 예. 주민규 선수가. 그렇습니다. 아마 홈 경기는 TV조선이 하는 거고 원정 경기는 지상파가 할 거예요. 아, 그래요? 지상파 제가 알기로는 지상파 2개 채널이 들어갔다고 두 알고 개야? 있는데 뭐 좀 확실하지 않는데 어쨌든 지상파예요. 예. 왜냐면 홈은 TV조선이 갖고 있고 항상 아하. 원정은 태국 축구협회랑 해야 돼 협상을 해야 계약을 해야 되니까. 되기 때문에 지상파로 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 혹시 환희 형 뭐 그쪽 얘기는 그 업데이트된 거 없나요? 어떤 거요? 정식 감독을 좀 찾고 있는 프로세스가 잘 되고 있는지? 아 그냥 그쪽은 그쪽 나름대로 진행을 하고 뭐 있더라고요. 어쨌든 이게 뭐- 외국인 감독도 아, 그래? 찾아보고 프로필도 받고 하고 있는데 네. 시간이 좀 여유가 많아요. 그치? 솔직히 아직은 어. 충분히 있긴 해요. 네, 그래서 좀 더 길게 보는 것 같고 제가 볼 때는 뭐 5월 초 안에만 윤곽이 나오면 그 사람이 와서 한 달 정도 정리하고 경기 A 매치 하면 되니까 그리고 그 다음도 사실 좀 수월할 수 있는 만약에 2차 예선이기 때문에 싱가포르잖아요. 만약에 싱가포르 여기서 다 이기면 우리 사실상 이제 3차 예선을 나가는 거라서 그렇게 되면 사실 6월에 하는 그게 별로 의미가 없을 수도 있어요. 네. 2차 예선 마지막 경기 남은 경기들은 의미가 없을 수도 있어서 예. 그러면 오히려 시간을 더 많이 벌 수 있죠. 그치. 9월 안에만 그러면 선임을 하면 되는 길게 거니까. 봐서 네. 하면 되니까. 근데 이제 그건 있습니다. 협회가 일을 잘 하고 있다라는 전제라면 기간이 길고 짧고보다는 누구를 빨리 리스트업해서 우리에게 맞는 사람을 찾느냐가 중요한데 그렇지 않다 보니까 제발 시간이라도 길게 벌어놓고 좀 제대로 좀 찾아라. 아유. 이런 느낌으로 가는 것 같아요. 일단 리스트업을 제대로 해야 되고 그리고 그 전에 계속해서 접촉을 해야죠. 그죠? 그래서 이야기를 들어야죠. 그렇습니다. 급할 필요는 없어요 지금 당장. 네. 자, 이렇게 조금 전에 있었던 인터뷰를 봤고요. 자, 이거 상탈 세리머니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맨유가 리버풀을 잡고 네. 극장 이 승리를 하면서 야, 우승하는 거 아니야 이거? 안토니. 야, 이거 우승하는 거 아니야? 네, 제가- 오, 대진도 좋아요. 어쨌든 중요한 건 디알로가 아주 중요한 득점을 했어요. 근데 유니폼을 벗은 다음에 경고를 받아서 경고 누적으로 퇴장을 당했습니다. 근데 여기에 대해서 이제 브루노 페르난데스가 아니 이거 이 순간을 즐겨야 되는데 이거 말이 되냐 이런 얘기를 했고 여전히 상탈 세리머니에 대해서는 팬들도 왜냐면 사실 이거 진짜 극적인 골 나오면 네, 그렇죠. 그 아, 벗는 그럼. 걸 볼 때 카타르시스가 우와 있죠. 이게 있잖아요. 아니 그것도 그렇고 정말 극적인 골을 넣으면 선수가 자기가 옐로 카드 한 장 받았던 걸 순간적으로 까먹어요. 그러니까 그냥 그거 자체를 잊고 그냥 상탈해 버리는 거예요. 밀리치는 그래서- 옛날에 밀리치가 그랬죠. 네. 그런 선수 있어요. 이렇게 하려다가 이렇게 뭐 벗는 거 내려는 선수 있어요. 그런 경우들이 있어. 근데 우리는 그런 상황에 처하지 않아 봐서 상타를 하는 그 뇌의 그런 카타르시스 이걸 모르잖아요. 축구할 때 상탈 안 해봤어? 아니, 왜 합니까? 혹시 또 야 아마추어 축구에 상타를 하잖아 골 넣고 어. 진짜 피해다
고등학교 때 애들끼리 축구하다가 골 넣으면 아니, 와! 막 이런 거 많이 하잖아. 하죠. 고등학교 많이 때는 하죠. 많이 많이 하는데. 탈을 하나 고등학교 때도? 많이 하지. 많이 하고 막 이렇게 유니폼 뭐 뒤집어 하고 쓰고 우리는 이런 거 막 많이 했는데 하는데 남자애들끼리 모여 있으니까 난 그거 많이 했는데. 중고등학교 때는 많이 하죠. 나 애들이 몰아줘가지고 헤트트릭 한 적 있었거든. 그때 헤트트릭 하고 나서 옷 벗었거든. 안 믿기는데 네가 헤트트릭 했다는 게 나 애들이 다 밀어줬다잖아. 밀어줬어. 옵사이드는 없었죠. 없었죠. 그래. 골키퍼 옆에 있었어요. 볼 수가 없어. 그래. 그건 사실. 야, 우리들끼리 중학교, 고등학교 때 축구하면 오프사이드로 이런 거 없거든. 막 없어. 4개만 같이 나와서 하니까 골키퍼 옆에 있다 골 넣고 그랬지. 어쨌든 이 상탈 세리머니가 경고가 되는 게 뭐 예를 들어 뭐 정치적인 메시지를 쓴다거나 아니면 또 스폰서십 관련돼서 이게 뭐 이런 여러 가지 지금 이유가 있잖아요. 이거 경고 주는 거에 대해서 그냥 개인적인 결국에 그 룰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거잖아. 어떻게 좀 그 생각을 가지고 계시나요? 차명은 어떤 생각을 하시나요? 저는 지금 괜찮다. 아 이거 그냥 이 경고 왜냐하면 이 경고를 주기 때문에 더 극적인 순간에 나오는 것 같아. 그러니까 골 넣는다고 해서 극장골을 넣는다고 해서 무조건 버는 게 아니라 내가 진짜 엄청난 골을 넣었을 때만 버는 그런 느낌 있잖아요. 예. 이게 되게 그러니까 유니크하게 되는 거지. 그러니까 이 상의 탈의 세레모니를 하는 것 자체가 굉장히 유니크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보는 사람들로 하여금 더 뭔가 아 진짜 엄청난 골을 넣었구나. 정말 극적인 순간에 골을 넣었구나. 라는 느낌을 더 들게 해서 저는 사실 그렇게 반대하진 않아요. 근데 이제 이런 건 있죠. 예전에는 이거 벗으면 경고를 주니까 네. 반만 올리고 이렇게. 뒤집어 쓰고 네. 이런 거는 경고를 안 받다가 어느 순간부터 그것도 다 경고를 주기 맞아요. 시작하니까 어디까지가 경고예요? 막 그 찌찌 바로 아래. 나 이거 나오면 다 경고 같은데 이제 여기까지는 배는 괜찮지 않죠? 괜찮은 것 그렇죠, 같고, 그렇지 않아요? 이거 여기는 저는- 괜찮은 것 같은데 네, 이거 보이면, 위로 보이면. 올리면 포인트 보이면. 그러면 그럼 이제 경고야? 아 근데 적국지 이슈야? 그게 아니라 그게 기준이 아니잖아. 기준. 그러니까 기준이 기준이야? 적국지는 아니야. 몰라. 그러면 나 그 생각 신체적으로 낮은 사람은 어떻게? 밑에 있는 아 사람. 적국지가 이 있잖아. 개처럼 밑에 있거나. 그럼 어떻게? 유재석 씨 얘기하라 그랬는데. 네. 저쪽 아래잖아. 아, 그래. 어. 근데 만약에 배만 깠어. 근데 안에 이너를 입고 배에다가 무슨 메시지가 있다. 그러면 경고를 줘야 될 거 아니야. 그럼. 그러면 이제 나 경고를 그 주겠죠. 디테일한 규정은 모르겠다. 어디까지 벗으면 뭘 주고. 그러니까 주심들도 정확히 모를 것 같은데 내가 그럴 이거에 것 같아. 대해서는. 그 주심들 그거 있을걸요 아마? 어느 정도 하라고 뭐 그게 자기들끼리? 있겠지 자기들끼리. 그럼 형은 일단은 뭐 요 저는 이 일단- 룰이 문제가 있어 보이진 않는다. 이게 저는 처음에는 좀 가혹하다는 생각을 했었는데 계속 한 이것도 생긴 지 꽤 됐잖아요. 이렇게 오래됐죠. 된지. 이렇게 된 지 오래되니까 보다 보니까 아 진짜 극적인 순간에만 골이 나왔을 때 이게 나오니까 오히려 더 그거를 봤을 때 느끼는 희열감이 있더라고요. 저는 이거 영종님은? 그대로 유지돼야 된다고 봐요. 유지돼야 한다? 이게 왜 그러냐면 시간 제한하고도 관련이 있고 상대 선수 도발하고도 관련이 있어요. 아. 그러다 보니까 이 상이 탈의하면은 그만큼 네. 시간도 많이 가고 다른 선수들 좀 자극하는 일이 벌어질 수 있으니까 일단은 지금 룰을 유지하되 네가 너무 흥분하면 그냥 퇴장당할 생각하고 해라. 해라. 그 얘기죠. 왜냐면 진짜 그 순간 내가 아무것도 기억이 안 날 정도로 흥분되면 벗거든. 그렇죠. 퇴장이고 뭐고 벗게 되니까. 그럼 벗게 돼 있어. 네. 그리고 가끔 이렇게 퇴장이 나오기 때문에 더 극적이에요. 또 그런 것도 있어요. 진짜. 맞아. 아니면 알았을 수도 있어. 난 그냥 퇴장 당할래. 끝났으니까. 환영은? 저는 조금 이제 디테일하게 어. 풀탈 경고. 오케이. 다 벗으면. 그리고 풀탈이든 반탈이든 했는데 안에 뭐 써져 있으면 경고. 근데 풀탈 했는데 아무것도 그냥 없어. 내복이야 내복. 어. 쫄쫄이야. 네. 그러면 봐줘? 그건 봐줘요. 황희찬은 황희찬은 그럼 어떻게 되나요? 그 요즘에 스포츠 그거 황희찬은 많이 어떻게 돼? 있잖아. 황희찬 케이스는 보였잖아. 어떻게 돼? 요거 이거 그거는 벗은 걸로 GPS, 봐야지. GPS. 그건 벗은 거야. 아이고, 벗은 거다. 쫄쫄이. 아. 디알로처럼 빨간색 쫄쫄이 입었어. 벗었는데 또 유니폼처럼 보여. 속에 어쨌든 네일을 입고 내일 있다. 입었다. 그러면 괜찮다. 이거는 조금 그렇지 않나? 자, 근데 벗었어. 벗었는데 레이가 없어. 레이가 없고 몸이야. 근데 거기에 문신으로 메시가 써 있어. 메시? 아니 메시지가. 메시지가? 타투로 돼 있어. 그럼 어떻게? 이거 어렵다니까 이렇게. 그러니까 이럴 거면 사실 다 줘야 되거든. 그러니까 이럴 거면 다 줘야 돼. 첫째로 메시지 정하면 좀 그러면- 인정해줘야 되잖아. 인정이야? 인생을 걸고 메시지 정하는 건데. 근데 알고 보니까 해나였어. 그러면 나중에 지워줘. 그거 좀 그런데. 그것도 세세하게 나눠야 되는 거 아니야? 전신 문신이면은 이거 인정. 그리고 너 또 벗었는데 이만큼인데 너 이래짐이야? 너 그러면 너 무서워 보이니까 경고. 이럴 수도 없고. 그러니까 사실은 보통 이렇게 막 예외 사항이 많아지는 경우에는 그냥 다 주는 게 일반적이긴 맞아요. 해요.
만약에 아니, 러시아 그 선수가 종이청이 골 그런 넣고 게 나서 튀지 않냐, 흥분해서 그렇게. 벗었는데 푸틴을 너무 존경하고 있었어. 네. 푸틴 얼굴이 딱 있으면 이거 정치적인 거가 되잖아. 그렇게 될 수 있죠. 그러니까 그런 상황을 생각했을 푸틴이 때 근데 곰 타고 있어. 그 우리 대학 선물해준 러시아에 사온 선물 있잖아. 그거 푸틴이 곰 타고 온 티를 형이 선물로 사줬다? 근데 그걸 입고 댕길 수가 없는 거야. 그래서 집에서만 입고 댕기는데 야! 나 가끔 이렇게 보면 그 유머잖아. 입을 수 있어. 정치적인 게 아니야. 아니 근데 지금은 안 근데 돼. 사람들이 그렇게 지금 안 보면 돼. 저 새끼 지금 이상한 전쟁 새끼 중이잖아. 아니야. 지금 안 돼. 조롱하는 거잖아. 푸틴. 전쟁하기 전엔 괜찮았어. 근데 지금은 위험해. 하여튼 그렇습니다. 네. 근데 이거는 저는 이건 안 없어질 것 같아요. 저는 개인적으로 다시 생기면 좋겠다라고 생각하는 룰은 2개입니다. 원정 다득점이랑요. 그래 원정 다좀 있어야 돼. 있으면 인테리가 올라갔거든. 원정 다득점이랑 그러니까 이거는 정당하고 말고의 문제가 아닙니다. 아주 제 개인적인 취향이에요. 골든골. 골든골. 네, 연장 후반까지 안 봤으면 좋겠어요. 그냥 골 넣으면 끝났으면 좋겠어요. 나는 원정 다음 주 없어주는 거 편하던데. 그래? 나 더 있어서 편해? 생기는 재미가 있지 그래 않아? 있어 생긴 재미가 있어. 아니 난 있어서 생기는 불편함이 있어. 계산해야 아 되고. 이거 약간 원조에서 넣으면 좀 더 쳐주는 거 맞나? 약간 이런 거 있잖아. 근데 그냥 점수로 하면 사실 되게 플랫한 느낌이잖아요. 깔끔하잖아. 나도 숫자로 하면 되니까. 해설하다가 원정 다득점 잘못 얘기해가지고 쌍욕 들은 적 되게 많아요. 근데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원정 다득점을 인정을 하면은 한 골의 가치가 똑같지가 않아요. 이게 공평하지 않다는 생각을 갖고서 그것을 지금처럼 수정을 했거든요. 맞아요. 그런데 사실은 유럽 대항전 역사가 그렇게 길면 원정 다득점을 간 이유가 있잖아요. 네. 그래서 저는 원정 다득점일 때 더 짜릿했던 것 같아요. 맞아요. 그게 있어요. 근데 이게 확실히. 또 그것도 있어요. 원정 다득점 때문에 수비적으로 나오는 팀들도 있어요. 원정 다득점 때문에 센 팀들은 또 원정 가서 골을 넣으려고 하고 맞아요. 이런 부분 그게 있죠. 때문에 없앤 이유가 되게 말도 안 된다 이런 건 아닌데 그냥 제 개인적인 취향으로 2개가 좀 재밌지 않았나? 근데 골든골은 정말 짜릿해. 진짜 짜릿하긴 해. 그러면 진짜 상탈하고 막 퇴장당한 선수 많을걸? 근데 골든골 진짜 싫은 게 아마 이탈리아일 거야. 유로 2000 때 당하고 2002 월드컵 때 또 당하고. 근데 없어졌어. 근데 골든골은 그러니까 해보니까 오히려 더 수비적으로 하니까 연장에 가서 에. 그래서 없앤 그래, 거고. 맞아. 그다음에 원정 다득점은 그건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나는 다른 걸 떠나서 연장이 좀 덜 나와요. 결국 그게. 맞아요. 그게 맞아요. 결국 연장이 그래. 덜 나와. 네, 그렇습니다. 자, 이렇게 오프닝 토크 이야기를 간단하게가 아니군요. 41분이네요. 예, 해봤고요. 자, 다음 한 이슈입니다. 2개를 체크를 할 텐데 하나는 키미입니다. 키미 아스날 링크 있던데 왔으면 좋겠습니다. 키미는 여기저기 다 연결되고 있어요. 왜냐하면 바이에른 미넨하고 브라설이 있고 너무 계약 한국에- 기간이 많이 남아있지 않아서. 아스날 어떤가요? 괜찮지 않나요? 좋죠. 키미는 잘하니까요. 아스날도 좋고 바르셀로나도 좋습니다. 바르셀로나 오면 어디 있을? 바르셀로나 중앙? 오면은 네, 중앙 쪽에 쓰죠. 네. 그리고 오른쪽에 문제 생기면 오른쪽도 잠깐 서줘. 이럴 수 있는 예, 거죠. 예. 아. 그리고 요즘 하는 거 보니까 키미 본인의 의중과는 별개로 네. 오른쪽을 잘 보긴 해. 네. 그래. 어쨌든 키미가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요즘 개성 있는 유형의 선수가 사라지고 있다. 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 포그바가 사라졌죠. 그래서. 그건 자기가 자기가 별개로- 소멸된 거 아니에요? 본인이 본인을 사라졌어. 없앤 그래서. 거야. 사라졌어. 그래서 포그바가. 그렇습니다. 좀 터프하고 거친 선수들이 줄어들고 있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 이유를 변화하는 환경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사소한 모든 것들이 끊임없이 평가받는다. 그게 좋은 건지 나쁜 건지 난 잘 모르겠다. 그러면서 필연적으로 지속적인 집중을 회피하고 거기에 대해서 이제 놀랄 필요는 없다. 뭐 이런 얘기를 했는데 결국에는 제가 자주 쓰는 표현이지만 요즘에 그 웹 중계가 많아지면서 네. 선수들에 대한 평가와 플레이에 대한 평가가 나노 단위로 이루어집니다. 진짜 탁탁탁탁탁탁탁 끊어서 저 터치, 저 약간의 미스 이전보다 훨씬 더 이렇고 그렇죠. 그다음에 그냥 사적인 생활에서부터 거의 매 순간이 다 집중 포화와 집중을 받다 보니까 심지어 사진 찍힌 거에 그치. 표정으로도 해석을 해서 둘이 뭐 사이가 안 좋네, 네. 뭐 기분이 좋네 이러면서 약간 쟤 왜 이렇게 표정이 어색해? 아니면 아까 뭐 얘기했던 웃어? 약간 이런 거 그런 것 때문에 많은 평가를 받기 때문에 튀는 선수가 나오기 어렵다. 이 얘기는 저는 동의하는데 저도 동의해요. 네, 아주 동의해요. 동의합니다. 네. 근데 이게 SNS가 제일 큰 거. 엄청 동의해요. 네. 그게 이제 그 유소년 교육할 때도 지도자 유형이 있지만 터치 하나하나에 잔소리 다 하는 지도자가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건 되게 옳지 않은 게 그러면 10대 선수들은 되게 높은 확률로 하나하나 지적받으면 쫄아서 네. 그래. 더 맞아요, 못할 맞아요. 확률이 훨씬 맞아. 높습니다. 근데 일단 우리가 하고자 하는 걸 실행했을 때 칭찬을 받고 그걸 안 했을 때 이제
선생님들이야 뭐 코치한테 혼을 놔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오른쪽을 잡아놔야지. 그럼 왜 이거 하나하나 다 지적을 하면 큰 틀에서 선수가 성장하지 못하고 이 하나하나에 목매다가 결국 선수가 성장을 못하고. 근데 프로도 마찬가지죠. 정말 터치할 때도 뭐라고 하고. 그럼 이제 마치 프로 선수들도 그렇게 배우는 선수들이 있어요. 감독이 너무 프로처럼 안 가르치고 고등학생처럼 가르치는 학생처럼. 그러면 선수들이 요즘 고등학생이에요 우리 이런 말 한단 말이에요. K리그 선수 우리 뭐 예를 들어서 없는 팀 하자. 네. 없는 도시 뭐가 있나요? FC 미추홀이야. 우리 동네. FC 미추홀인데 FC 미추홀 있는 거 아니야? 씨. 아, 이거 혹시 모르지. 어쨌든. 유소년 팀은 있어요. 아, 그래? FC 미추홀 우리 고등학생이잖아요. 이렇게 말한단 말이에요. 프로 애들이. 농담으로. 야 너네 고등학생이라며? 이러면 그러니까 그런 것들에 대해 선수들이 부담감을 느껴서 플레이 하나하나에 되게 조심을 하고 특히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이제 프로 선수들도 되게 보여지는 거 내가 이렇게 거칠게 하면 나 욕먹겠지? 이런 것도 막, 나 여기서 공 실수하면 놓친. 그래서 그때 원일이가 말했던 게 이제 무슨 패스였지? 뒤져라 패스. 나는 모르겠고. 그냥 일단 받아. 압박 들어가는데 그냥 줘버리는 거야. 그러면 이제 팬들이 뒤에 들어와서 뺏긴 선수한테 아시안컵 따지면 이재성한테 욕을 한단 그렇지. 말이야. 그렇지. 준 선수가 솔직히 선수 입장에서 저건 저렇게 주면 안 되는 건데. 저것을 주면 안 주면 안 되는 건데. 나 뒤지라는 거네 이런 건데. 그러니까 그런 거에 대한 부담감이 있다 보니까 다들 안정적으로 하려고 그러고 욕 먹는 건 좀 안 하려고 그러고 이런 얘기 하는 것 같아요. 그런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여기에 대해서 좋은 건지 나쁜 건지 잘 모르겠다라고 나도 잘 얘기했는데 모르겠어, 솔직히. 나도 잘 모르겠어. 나도 잘 모르겠어. 근데 이거 그거 있어. 저 완전 초짜 때. 그러니까 2012년. 지금으로부터 한 12년 전이네요. 그 이제 경기마다 중계하고 나서 피드백을 받잖아. 아 그래요? 캐스터들은? 네, 받아요. 근데 이거 쓰면 안 돼, 이 단어 쓰면 안 돼, 이렇게 하지 마, 요거 안 돼, 저거 안 돼, 이거 안 돼, 이렇게 몇 개를 받았어요. 다음 경기 때 입이 안 떨어져. 그러니까 이게 할 말이 없어. 할 말이 없네. 그게 뭐야? 진짜. 진짜 뭐. 야, 춤까지 쳐줘야지. 뭔데? 알지? 우리 둘은 알고 우리 둘은. 그냥 있어요 인터넷에 말이 없는 몰라? 나 몰라. 아유, 챌린지. 네. 추천하는 거. 누가 하는 거야? 개그맨이 하시는 개그맨이 거. 아 그래? 조주봉. 조주봉. 네. 저분이 그 홍 박사잖아. 네, 맞아요. 아, 그분이 하는 거야? 이탄이 이겁니다. 아, 그래? 이걸 알 줄 알았는데 죄송합니다. 좀 근데 이미 지났어요. 아 그래? 아 그래? 네. 형 극혐이래요. 일본에서 핫했다고? 아, 그래? 아, 맞아. 일본에 오사카 가서 춤추고 그랬어요. 오사카니까 사람이 엄청 몰려들어서. 그냥 넘어가면 됩니다. 이렇게 길게 얘기할 게 아, 아니에요. 예. 네, 그냥 한 겁니다. 죄송합니다. 네. 아니 어쨌든 그렇게 하니까 이게 말이 안 나오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 경기 끝나고 난 다음에 또 피드를 받았죠. 중계 안 하냐? 근데 그러다가 몇 개월 뒤에 어떤 다른 선배 한 명이 야 그냥 네 뜻대로 해. 그게 제일 좋아. 네 뜻대로 해. 야 그리고 잘리면 너 말어. 너 어차피 돈도 얼마 못 받는데. 그래서 내 뜻대로 했어요. 그랬는데 편해. 야, 그렇게 해. 하지 말라고 그랬어. 조언했던 선배가 하지 말라고 그런 거 다 했거든. 내 맘대로 했는데 그렇게 해. 그렇게 하면 돼. 그래서 약간 의아한 적이 있었는데 어쨌든 그러니까 감독이 이제는 전술적으로 높은 감독들을 일일이 통제한단 말이야. 근데 하나하나 다 통제해야 돼. 옛날에는 큰 틀만 했는데 이제는 좋은 감독 명장은 하나하나 네. 다 통제를 하다 보니까 하물며 프리시즌에도 하루 운동량 뭐 이런 것까지 다 체크를 하죠. 이게 여기에서 느끼는 선수들의 압박감이 분명히 있긴 해요. 네, 그래서 뭐 그런 얘기를 하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 또 그 거친 선수들이 있잖아요. 근데 축구에서 거친다는 건 어쨌든 파울이라는 제도가 있기 때문에 거칠 수 있는 거잖아. 아예 축구에서 거침 금지 이런 건 안 되지. 아니잖아요. 정도의 차이가 있는 거지. 정도의 코치면 퇴장당해서 네가 손해 보는 거고 벌금 내는 거고 이렇게 되는 건데 이제 거친 플레이마저도 하면 나쁜 선수. 미친 선수, 뭐 인성 나간 선수 이런 식으로 가니까 요즘에 한 최근 몇 년 동안 그러한 반응들이 좀 심해진 거 같아요. 그러니까 약간 경기가 뭐 상대적인 약팀이다. 그러면은 당연히 상대적인 약팀에서 좀 상대적으로 좀 더 전력이 좋은 팀을 상대할 때 가장 일단 좋은 방법은 그 선수들 가서 부딪히는 거죠. 붙어가지고 몰아치는 계속 거죠. 막 거칠게 좀 윽박지르면서
그 저쪽 상대 팀이 원하는 플레이를 잘 못하도록 하는 거 그거는 어떻게 보면 전략의 일종으로 맞아. 받아들여야 되는데 그렇게 하면 아 축구 더럽게 하네 막 이런 얘기부터 나오니까 아, 더럽게 하는 거 맞지. 근데 그것도 이겨야 됩니다. 그게 축구라는 룰 안에서 그게 허용이 되는 거니까. 아, 우리가 네트 놓고 배구처럼 몸 안 부딪히면서 하는 운동이 아니에요. 부딪히라고 하는 운동이잖아요. 그래서 누가 뭐 2단 옆차기를 날리지 않는 이상 그런 건 진짜 말도 안 되는 단순한- 거고 그게 아닌 이상 뭐. 근데 이제 여기에서 우리가 터프라는 단어 안에서 그 범주 안에 있는 선수가 있고 터프와 더티 사이에 있는 선수가 있고 네, 진짜. 얘는 더티를 넘어서 동업자 정신도 없는 새끼네가 있어요. 근데 그 중간에 그래도 우리가 예전에는 어느 정도 범주 안에 있었던 그 선수들도 근데 이제 물론 VAR이라는 제도가 좀 그거를 보완해주고 되게 있습니다만 완화시켰죠. 근데 이게 이야기를 하는 게 키미니까 키미가 여러분 뭐 다 아시겠지만 여기 계신 분들은 생김과 다르게 굉장히 거친 선수 그리고 성깔이 와 장난 아니야. 나는 힘이 웃는 거 경기 중에 웃는 거 진짜 거의 장난 못 아니에요. 본것 같아요. 그러니까 승부욕이 어마어마한 것 같아. 그러다 보니까 이런 얘기를 또 한 게 아닌가. 근데 내가 생각할 때는 이제 현대 축구가 어떤 그 능력을 극대화되어 있는 선수를 선호하는 것보다는 육각형을 원해요. 좀 전체적으로 다 잘하네. 체력적으로도 네. 기술적으로도 전술적인 능력으로도 전체적으로 육각형을 원하다 보니까 우리가 봤을 때는 예전만큼 개성이 많은 선수들이 없어졌다고 느끼는 거고 또 하나는 이제는 축구장에서 무언가 반칙을 범했을 때 바로 그 장면이 문제가 되면 끊임없이 나오잖아요. 인터넷이든 뭐 핸드폰이든 뭐 SNS든 나오죠. 끊임없이 그 장면이 나오잖아요. 네. 그리고 끊임없이 그것이 어떻게 보면 희화화되죠. 아. 그러다 보니까 선수들이 거친 플레이를 할 때에도 자기가 어느 정도 선을 정해놓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또 들고 마지막으로 한마디 덧붙이자면 선수들이 상대 선수를 뭐 태클이라든가 이런 거 했을 때 예전에는 진짜 뭐 로이킨이 혼란 아버지 까듯이 그렇게 까는 경우도 있었지만 지금은 어떤 스타 선수를 보호해야 된다는 이미지가 좀 깔려 있어요. 그러니까 비니시우스가 뭐 인종차별도 많이 당하고 있고 뭐 상대의 거친 플레이에 많이 희생이 되고는 있지만 비니시우스를 어떻게 해서든 좀 보호해줘야 되는 거 아닌가? 뭐 이런 이 정도 스타는? 네, 이 정도 스타는 이런 것도 좀 깔려 있긴 해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개성이 뛰어난 선수라든가 거친 플레이의 선수가 예전보다는 많이 줄어든 것이 아닌가. 지금 하나 드는 생각은 만약에 요즘에 낭만 있는 선수라고 표현되는 토티와 데로시가 요즘에 뛰었으면 그 정도 레전드 반열에 못 오를 가능성이 큽니다. 아니 또띠는 축구를 워낙 잘해서 둘 다 축구를 너무 잘해서 올랐을 거예요. 다만 이제 또띠는 이제 인성 얘기가 따라가죠. 네. 침 뱉고 발로텔리 뒤에서 후드러 까고 뭐 이런 거 이제 나오면은 기행으로 돼가지고 쟤는 축구는 잘하는데 성질은 더러워. 이게 이렇게 되는 거죠. 데로시도 네. 이거 몇몇 장면 보면 뭐야? 저거 돌았나? 이 생각 얘기가 나오는 플레이들이 나오거든요. 있죠. 막. 엄청 그 미드필더 장악력 자체가 워낙 뛰어난 선수였기 네. 때문에 태클 들어가는 거 보면 진짜 살벌하게 들어가고 막 이러니까 그래 뭐 축구를 워낙 잘하니 좀 별개로 봤을 수도 있겠는데 하여튼 키미 얘기는 저는 개인적으로는 좀 어느 정도 그리고 이 얘기는 약간 그 벵거가 다른 종류 이야기를 한 적이 있었는데 축구가 NBA나 미식 축구 쪽 풋볼. 풋볼 쪽으로 가고 있다라는 뉘앙스 얘기를 한 적이 있는데 그건 것 같아요. 그러니까 기술보다는 육체적인 완성도, 신체적인 능력이 계속 강조되고 있다 보면 개성이 좀 없어질 가능성이 있다라는 얘기를 한 적이 있는데 그것도 일부 맞는 얘기인 얘기죠. 것 같아요. 그 스포츠가 어쨌든 간에 육체적인 그런 능력이 굉장히 중요한 분야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난 당연한 것 같고 요즘에는 그 축구 전술이 되게 많이 최근 한 20년 동안 되게 많이 발전하고 엄청나게. 그러면서 발전을 하면서 아까 이제 영종도 잠깐 얘기를 했지만 과거에는 내 포지션이 중요했다면 지금은 포지션을 여러 개 볼 수 있는 걸 떠나서 내가 어느 위치에 있느냐가 거기서 내가 해야 할 일들이 딱딱 정해져 버리니까 그러니까 당연히 다재다능한 선수가 요구될 수밖에 없고 그렇게 맞추다 보니까 아마 그런 얘기들이 좀 아마 나오는 것 같기도 해요. 요 얘기를 좀만 더 덧붙이자면 찬우가 얘기한 대로 최근 20년 동안 전술적으로 큰 틀은 사실은 전술적인 큰 틀은 큰 변화가 없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전술 하나의 세부적인 게 계속 발전해 왔단 말이에요. 그죠. 근데 세부적인 게 발전해 왔다는 건 선수에게 세부적인 걸 요구한다는 얘기가 돼요. 그러다 보면은 결국 이 선수가 할 수 있는 게 많아져야 돼요. 그런데 예전 같으면 이 선수는 이 팀에서 진짜 잘하는데 이 팀하고 맞지 않아. 아예 맞지 않아.
이런 개성 있는 선수들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 개성 있는 선수들을 어떻게 쓰느냐의 문제가 있었는데 지금은 그런 선수들을 쓰기가 굉장히 어려워진 어렵죠. 거예요. 예. 그리고 풋볼이랑 그 NFL 풋볼이랑 그다음에 농구랑 NBA 같은 거 전술들이 엄청나게 많이 발전했고 풋볼 같은 경우에는 쿼터백이 전술을 한 50몇 개 막 이런 걸 다 외우고 있어요. 외우고 있어가지고 그 상황에 맞춰가지고 가는 건데 풋볼이 그럴 수밖에 없는 게 풋볼 전형적으로 땅 따먹기 게임이에요. 그쵸. 우리 축구도 비슷하지만 사실 공간 안에 얼마만큼 공간 효율적으로 잡아먹느냐 이 싸움인데 수십 개의 전술을 갖고서 상황마다 그거를 쿼터백이 판단해가지고 공을 이제 보내는 건데 그거랑 똑같이 축구는 어떻게 보면 그 20년 전, 그러니까 토탈 풋볼이 나오기 전과 후가 나뉠 수밖에 없는 게 그 전보다는 토탈 풋볼이 나오고 나서부터는 그런 거에 대해서 개념을 점차 잡아가기 시작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얘기들이 나오는 것 같아요. 점점 더 복잡하고 점점 더 많은 매뉴얼들을 요구하고 있고 그거를 이제 선수들이 이제 숙지하고 상황에 맞춰서 실행을 해야 되니까. 응용하면서 네. 이제 실행을 해야 되는 거죠. 그렇습니다. 자, 키미 얘기 받고 요거는 이제 영주 형이 잠깐만 얘기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쿠바르시 네. 지금 A 대표팀에 네. 들어왔습니다. 이러면 예전 페드리처럼 그쵸. 예. 지금 쿠바르시가 그 스페인 17세 이하 대표팀에서 시작을 했는데 아마 지금 올림픽 대표팀에서도 차출한다고 하고요. 네. 그것도 스페인 월반인데. 대표팀에서도 차출한다고 합니다. 이런 거는 미친 거죠. 아 근데 얘 너무 잘하던데. 아니 미친 거지. 페드리가 그래서 지금 유니몸이 됐는데. 잘못하면. 그리고 네. 가비가 가비도. 대표팀 경기에서 지금. 그쵸. 예. 그러면 올림픽은 오케이? A 대표팀. 아니 그러니까 하나를 선택해야죠. 둘 중에 하나만 하게 해라. 하나를 선택해야죠. 아니 제가 쿠바르시에게 너 대표팀 하지 마. 뭐 올림픽 대표팀 하지 마. 이렇게 자격 얘기할 있죠? 수는 없고. 있죠, 자격. 아 저는 그런 자격은 없고요. 그럼 집에 카탈로니아기도 있는데. 아, 있지? 네. 없다고요. 내가 그 정도 수준은 아니라고요. 네. 그런데 네. 쿠바르시 입장에서도 선택을 해야 될 것 그죠? 같아요. 해야지. 네. 어차피 이제 대표팀에서 계속해서 뛸 거를 생각해서 이번에는 올림픽 대표팀에 집중하겠다. 아니면은 올림픽 대표팀 건너뛰고 대표팀에 집중하겠다. 이런 식으로 가야지 페드리가 대표적인 경우입니다. 그쵸. 올림픽 대표팀도 가고 스페인 대표팀도 갔다가 너무 지금 많이 뛰었어 이거는. 그 시즌에 근데 73경기 뛰었어. 이건 말이 그때 안 돼, 체력을 이거는. 완전히 갈아 넣어버렸어요. 네, 이러면 나중에 골골대. 아 지금 골골돼요. 네, 지금도. 네. 그리고 가비 같은 경우에도 대표팀 갔다가 큰 부상 당했잖아요. 지금 바르셀로나 라마시아 출신들이 정말 좋은 활약을 펼치고 있거든요. 근데 그 선수들이 사실은 부상이라든가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기대만큼 성장을 못해요. 안수파티 대표적이죠. 지금 패들이 아까 얘기했다시피 필드 위에선 잘하지만 부상이 잦아졌죠. 가비도 이번 큰 부상 다음에 돌아왔을 때 얼마나 봐야 돼. 활약할지는 또 모르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수비 쪽에서 17세 쿠아르치가 등장했거든요. 네. 근데 이 선수를 또 이런 식으로 쓴다고 한다는 건 이거는 바르셀로나 입장에서는 당연히 반대해야 할 일이죠. 이것도 협회에서 정리를 해줘야 돼요. 정리해줘야 돼. 스페인 축구협회에서 정리해줘야지. 이 선수 너무 어리기 때문에 그 페드리 얘가 있었기 때문에 이 선수는 너무 어린 선수니까 올림픽에 나가는 거가 오케이지만 유로에서 우리가 소집하지는 않을 것이다 라고 이렇게 얘기해주면 되잖아. 그냥. 아니 뭐 반대로 하거나. 어. 예. 아니 그래 그래. 올림픽은 어차피 사출 의미가 없는 거니까 뭐 그렇다 치고 뭐둘 중에 그럼 하나 유로 해라. 나갈게 뭐 그렇게 하든가. 그렇습니다. 근데 그리고 올림픽이 맞지 않나? 우리나라에도 동거형. 동거형이 약간 이렇게 네, 맞아요. 아 다 했잖아요. 다 했죠. 딱 그 98년도 프랑스 월드컵 끝나고 나서부터 진짜 그 다음부터 2000년도까지 진짜 미친 듯이 진짜 소집했죠. 진짜 무슨 연령별 대표 A 대표 가리지 않고 진짜 모두 엄청나게 이기고. 불려놨죠 진짜. 그렇습니다. 근데 이게 좋지 않으니까 경험을 쌓는 건 좋지만 이런 식으로 이거는 사실 그냥 막 굴리는 거에 가깝기 때문에. 그치. 저는 10대 선수가 성인 대표팀에 가는 거에 대해서 절대 반대하지 않아요. 예. 오히려 그렇게 가게 된다면은 필드 위에서 경기를 치르지 못한다 할지라도 벤치에서 보는 것만으로도 같이 훈련하는 것만으로도 성장하는 계기가 그쵸. 되거든요. 그래서 대표팀 갔다가 돌아온 선수가 갑자기 달라지는 경우가 있어요. 있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걸 반대하지 않는데 다만 선수는 로봇가 아니고 기계가 아닌데 그것도 어린 선수들은 17세, 18세 정도 되는 선수들은 지금 성장하고 있어요. 기계들도 그 정도면 쉬게 해줘요. 안 그러면 고장나. 아, 그렇죠. 진짜. 네. 그리고 성장판이 닫혀있지도 않은 선수인데 네. 이렇게 막 돌린다는 건 이건 문제가 심각한 거죠. 그렇습니다. 자, 이렇게 쿠바르시
또 용종이 기대하는 자원이기 때문에. 아, 지금도 잘합니다. 키가 더 크겠죠? 너무 잘해요. 키가 더 크겠죠? 더 크지 클 거라고 않을까? 이 나이죠? 봐요. 2007년생이면 네. 더 크지. 2007년생이면 더 형이 봐야지. 충분히 낳을 수 있는 나이잖아요. 아, 그렇죠. 근데 쿠바르시 라민야마는 제가 일찍 나왔나요? 네, 결혼해서 아이를 네. 가졌다면 아, 예. 그 또래가 되겠죠. 충분히 아들뻘일 수 있다. 그 라민야말이 이번 시즌 시작하기 전과 지금 신장 차이가 2.5cm에서 3cm가 달라졌다고 해요. 그 정도로 컸고 근육량이 7kg 정도 붙었다고 와. 하니까 전 쿠바르시가 80대 초예요. 그러니까 키가 좀 작다는 이야기가 있긴 있어요. 센터백으로서. 근데 지금 키로도 공격볼 잘하는데. 타이밍 자체가 너무 좋거든요. 근데 신장은 더 커지겠죠. 네. 그럼 이제 뭐 그 약간의 성장통만 겪으면 더 좋은 선수가 될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여러분들 그 2007년이면 이미 영조형이랑 저랑 30 넘었을 때예요. 아 그래요? 아 그렇네요. 예. 2007년에 그러니까 지금 뭐 형수님 이상한 게 만나고 아니에요, 계시네. 그게. 예. 2007년에 누구 만나고 계셨어요? 계산이 안 돼. 계산이 안 돼. 야, 당연히 네 형수 만나고 있었겠지. 2007년이요? 07년 맞아 형? 몇 년 결혼인데? 나 몇 년도에 결혼했어? 아, 이거 뭐야? 내가 한 9년, 10년 전이니까. 한이 뭐야 결혼을 9년이면 9년이고 10년 10년이지. 아니, 한 그때쯤에 결혼했어. 아 그러면 2007년 형수 만나고 계셨겠네. 아, 그렇죠. 네. 아, 또 알아요. 뭐 한 명만 만나고 있으라는 법도 없고 뭐 여러 가지 하고 괜찮겠어요? 있었. 아니, 왜 갑자기 무덤을 파네. 이런 발언을 해도 괜찮아? 아니 이렇게까지 다른 사람들은 그러더라. 아, 그래요? 이렇게까지 바란 건 나는 아닌데. 형수님에게만 집중했다. 예,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썸네일에 있었던 히든 랭킹 축구계 라이벌입니다. 포포투에서 50위까지 1위부터 50위까지 축구계 라이벌을 선정을 했는데 우리는 15위부터 1위까지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라이벌 하면 떠오르는 사람이 누가 있나요? 가장 큰 건 메시 호날두 아닌가요? 메시, 메날두? 매우 대전. 네. 또 누구 있죠? 우리나라 혹시 시 우리나라로 치면 차범근, 허정무? 있죠. 네. 라이벌은 포지션 라이벌은 아닌데 네. 황선홍, 홍명보. 황선홍 약간 고 이제 세대 아이콘 같은 느낌이 공격의 아이콘, 수비 아이콘. 약간 양대 산맥? 네, 이런 그런 느낌? 도 있었고. 아니면 축구계 아니어도 라이벌. 유재석, 강호동. 공존하는 라이벌. 약간 협력하는 라이벌 같은 느낌? 그래. 뭐 친한 형 동생인데 느낌상 누가 최고야 이런 느낌이 좀 있죠. 그 옛날에 선동열 최동원. 그러네. 그 영화로도 만들었잖아요. 재밌어요. 조승우 나오는 거. 네. 이승우인가요? 그다음에 송영주 박찬호 나오죠. 한때 그것도 있었습니다. 야, 나훈아 나훈아 남진 아, 있고. 나훈아. 나훈아 그다음에 남진이죠. 그것도 있었어요. 조용필하고 이용도 있었어. 그때 당시에 이제 맞아, 이용이 맞아. 처진 계절 때문에 한번 이 대상 아하, 받고 이래가지고 아하. 근데 나훈아 남진은 진짜 대단했습니다. 그래. 또 누구 있지? 저기 원더걸스 소녀시대. 임요한, 홍진호는 너무 근데 1과 아, 2가 에이. 1과 2가 확실한 사람들인데. 근데 솔직히 저는 이제 콩빠였기 때문에 네. 솔직히 저는 그때 그 3연봉 때 진짜 프로그램으로 무도랑 무도 1박 2일. 이거는 근데 그러네. 조금 갈렸어. 젊은 층 맞아요. 나이대로 갈렸어요. 약간. 나이대로 좀 결국 갈리고- 나중에는 감이 있어. 그 다음에 저희 H.O.T. 잭스키스. 그것도 있죠. 이거는 맞죠, 아무래도 맞죠. H.O.T. 쪽이 좀. S.E.S. 핑크. S.S. 핑클이 오히려 좀 더 오히려 더 호가가 아니었나? 박빙 느낌. 네. 그러니까 이거잖아요. 3명으로 만들면 4명으로 만들고 5명으로 만들면서 뭐 한 그런 명씩 느낌? 추가해서 만든 거잖아. 그때 SM이랑 대성기획이 약간 그런 느낌이었죠. 네. 손수호 대 김한이요? 근데 참 뭘 비교해야 돼, 둘이? 아, 이거 뭔가 경쟁 포인트가 있어야 되잖아. 개그력. 개그력? 그건 좀 박빙인데. 그래 그것도 쏘면 있네. 되게 리쌍도 나빠겠다. 있네. 이재동 이영호. JD죠. 전 JD입니다. 네. 한국, 일본 축구, 아시아 축구. 아시아 축구. 그것도 뭐 라이벌이지. 박종윤 반페리시는 뭐가 라이벌인데? 뭐 공통점이 하나도 없어. 네. 아무것도 아닌 거를 하고 있어. 그냥 한쪽이 한쪽을 싫어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뭐 이명철 차은우 죽여버린다 진짜. 야, 야 너무한 거 아니야? 우리 형철이 욕락하지 마. 송영주 대 피구. 그렇습니다. 자, 우리 그러면 포포트에선 정한 축구계 라이벌 15위부터 보겠습니다. 15위는 무리뉴 대 콘테인데. 근데 나는 왜 이들이 라이벌이라는 느낌이 좀 안 들지? 이건 라이벌이 아니라 근데 내가 보니까 포포투가 그냥 둘이 있으면 싸운 거 아니야? 그 싸운 거잖아 이거. 네. 그리고- 밑에 명단 보니까 다 그런 느낌이네. 그리고 포포투가 잉글랜드 무대를 주로 다루니까 예. 네, 잉글랜드 이야기가 많이 나올 겁니다. 이게 그 콘테가 그러니까 첼시 때 무리뉴 맨유를 완파한 적이 있었죠. 그리고 난 다음에 이거 하고서 뭐 이거 하지 마, 세리머니 하지 마 이런 거 있었는데 이제
무리뉴는 이런 걸로 따지면 사실 할 말이 많이 없는 양반이라서 그렇죠. 그거 좀 크게 싸운 적이 있었습니다. 근데 콘테 투엘이랑 악수하다가 싸운 사람인데. 그래. 어. 콘테 약간 쌈딱이야. 어. 콘테는 제가 생각할 때는 라이벌이라고 할 수 있는 사람이 있나요? 오히려 무리뉴는 뭐 벵거하고도 아니, 연결될 수 뭐 있고 펩. 펩하고도 연결될 수 있고 그런 쪽이 좀 라이벌 느낌이지. 네. 예. 콘테 라이벌 투엘? 뭐야? 투엘? 그래도 투엘 악수했을 때 그 라이벌 문제 아니야? 때문에 아니, 그것도 악수잖아. 그건 악수하다 싸운 거고. 그치. 예. 콘테는 그 이탈리아 쪽으로 봐야 되는 거 아니에요? 형이 좀 이탈리아로 봤을 때 좀 있나요? 아니 콘테 라이벌은 콘테 박찬. 라이벌이야 뭐야? 야 콘테, 콤보진데 콘테 라이벌은 자기 자신이죠. 자기 자신입니다. 아니면 콘테 돈 사기 쳐간 사람? 네. 사기를 크게 당했다면서? 죽이고 싶을 거야. 그리고 콘테도. 콘테. 자, 14위는 이것도 역시 쌍음입니다. 네. 이브라 대 펩. 네. 라이벌의 의미를 광범위하게 봤네. 그냥 제가 봤을 때 사이가 가장 큰 싸움이라고 본 것 같아요. 축구계에 사이가 안 좋은 사람. 아, 사이가 안 좋은 사람들. 또는 악연 뭐 네, 이런 이 거 같아. 악연에 가깝네. 이거 어떻게 보세요? 질라탄이랑 펩 이거 나라면 이랬을 것이다. 누가 좀 더 이해 간다. 감독이 우선이죠. 내가 하고 싶은 축구가 있고 내가 하고 싶은 스타일이 있는데 안 맞으면 뭐 이렇게 될 수 있는 형은 거니까 약간 펩 편이다. 굳이 근데 따지면 이제- 감독 위에 그러니까 있어야 되는 거 아닌가? 그러니까 이브라가 그거에 되게 열받아 있다 그러더라고. 아니 자기한테 무슨 설명을 해주던가. 그러니까 나를 안 쓰고 기용을 안 할 거면 설명을 해주면 되는데 그렇게는 안 했다. 그거에 얘는 되게 자기를 무시당했다고 그렇게 근데 생각을 이게 하더라고. 되게 애가. 설명이라는 게 진짜 어려운 거긴 하거든요. 설명을 해주는 감독도 있고 안 해주는 감독도 있잖아요. 근데 결국은 안 쓰는 거잖아. 설명을 해주고 안 쓰느냐, 설명을 안 해주고 안 쓰느냐. 결과 똑같습니다. 아, 그래? 설명해줬으면 얘가 받아들였을 것 같아? 절대. 더 싸웠어. 더 안 좋아졌어. 팀 분위기 더 난리 났어. 그래서 말 안 하는 거야, 감독들이. 굳이. 이브라가 또 성격이 보통 성격도 아니고. 아, 그치. 아니 그리고 펩도 또 그렇고. 내가 생각하기엔 펩은 네. 충분히 얘기했을 겁니다. 아. 무슨 얘기냐면 뭐 자동차 몰고 왔을 때 뭐 그런 거라든가 뭐 태도 문제라든가 펩이 얘기를 꾸준히 했어요. 네. 근데 질라탄 입장에서는 뭐래? 그리고 그냥 들어가 버리고 뭔 개소리야? 뭔 소리 하는 거야? 막 이러면서 그리고 질라탄 입장에서는 메시를 위해서 내가 전술적으로 희생하고 있다는 것도 알고 있었습니다. 알고 있었겠지. 그거 자기가 얘기했어요. 전술적으로 그런 움직임을 가져갔다고. 네. 그런데 뭔 얘기를 안 한 게 아니라 질라탄 입장에서는 나를 납득시키지 못한 거죠. 나를 그게 좀 더 맞는 것 네, 같네. 납득시키지는 못한 거고 펩 입장에서는 쟤는 무슨 얘기를 하더라도 안 듣는 애. 안 안 듣는 애. 통한다. 근데 이거를 깨달은 거죠. 이런 거 되게 많거든요. 프로테인. 그냥 거의 1년에 한 팀에 수십 맞아, 명이 맞아, 나와. 맞아. 근데 들어보면 감독은 난 했다. 난 할 만큼 했고 이렇게 앉혀놓고 안 했을 뿐이지 많은 사람 앞에서 내가 원하는 걸 다 말하면 그거는 네가 알아서 알아들어야지. 이걸 일일이 잡고 설명을 해줘야 돼. 이렇게 감독은 말하고 선수는 나한테 안 했다. 이거지. 그러면 둘 다 맞는 말이잖아. 보통 이런 건 누가 잘못했다기보다 그냥 안 맞는 거야. 안 맞는 거지. 펩하면 생각나는 단어가 저는 규율, 통제 이쪽인데 이브라는 그 상극에 있는 사람이잖아요. 맞아요, 맞아요. 네, 이게 안 맞는 거지. 안 맞는 사람은 백날 뭐 해봐야 못 맞춰 그냥 떨어져 있어야 돼. 아니 성격이 안 맞는 것 같아 그냥. 네. 성격이 안 맞는 사람이야. 그렇습니다. 이브라가 무리는 또 좋아했던 거 보면은 안 맞는 사람인 것 같아 그냥. 또 생각해보면 무리뉴도 사실 통제나 규율 같은 게 엄격한 사람인데 이브라랑 또 맞았던 거죠. 그러니까 스타일이 좀 다른 것 그랬겠지. 같아 둘이. 네. 둘이 어쨌든 간에 선수단 관리하는 스타일에서 무리뉴하고 펩은 서로 라이벌이기도 했지만 결국 이제 선수들한테 주는 메시지나 뭐 이런 것들이 많이 달랐던 것 같아요 그냥. 그렇습니다. 자 그리고 역시 싸움입니다. 이건 큰 싸움이었죠. 아, 큰 싸움이죠. 네, 수아레즈와 에브라. 네. 이거 뭐 이거 또 요즘 또 최근에 인텔에 또 비슷한 일이 있어가지고 굉장히 좀 마음이 안 좋네요. 네. 어떤 일이죠? 아체르비하고 주앙데주스 간에 그 나폴리랑 인텔의 경기가 네. 있었는데 아. 거기서 아체르비가 지금 아체르비의 주장은 난 안 했다. 예요. 나 그런 적 없다. 주앙데주스는 했고 했다. 네가 사과도 했잖아. 아, 사과까지 했구나.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야, 너 그러면 했고 사과도 했잖아 나한테. 이거는 그래, 사실 여부가 중요한 건데. 그렇게 됐어요 지금. 인종차별 발언을. 그러니까 그 니그로라는 말을 했다고 이제 주앙데주스는 그렇게 얘기를 하는 예. 거고 아체르비는 나 안 했다. 네가 잘못 들은 거다. 근데 그때 네가 뭐라 그러니까 내가 사과를 한 건 맞아. 근데 내가 욕을 한 건 맞고 너한테 사과를 했어. 그래서 주앙데주스가 처음에는 이렇게 얘가 니그로라 그랬는데 얘 사과해서 난 받아들였다. 더 이상 문제되기 원하지 않는다. 그랬는데 아체르비가 나 한 적 없다. 그러니까 너 나한테 했잖아. 사과했잖아. 근데
뭐 그런 상황이에요 지금. 아 그게 이제 약간 서로 이야기가 다른 다른 거구나. 거예요 지금 네네네네네. 이야기 달라. 그것 때문에 아체르비가 지금 그거예요. 지금 대표팀에서 빠졌어요. 지금. 그 옛날에도 K리그에서도 에드가랑 신세계랑 발음 오해해가지고 그래. 인종차별. 근데 그런 유도 뭐 언어를 모르겠지만 이들이 어떻게 언어를 썼는지. 아니 근데 주앙데스도 되게 오래 있어서 이태리어로 했으면은 이제 받아들였을 텐, 그러니까 당연히 알 텐데 모르겠어요 그냥 이게. 우리는 알 수 없지. 짜증나 그냥. 그치 이거는 네. 근데 이렇게 K리그처럼 진짜 오해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어. 우리나라 말과 그 마침 뭔가 인종차별 그래. 느낌이 나는 단어랑 일치해가지고. 아니 그런 얘기 하잖아. 야 네가 저기가 그러니까 니그로 이렇게 될 수 있다니까. 그 아이쇼 스피드 있잖아요. 그래. 네이버 유튜버. 그 우리나라 도중에 니가 이런 거잖아. 네네네네네. 그거 듣고 막 그 액션 걔는 알아. 걔는 이제 약간 꾼이기 때문에 일부러 한 거겠지. 일부러 하는 거잖아요. 어. 그런 것도 있잖아요. 그래서 네. 오해하기 쉬운 발언들이 좀 있긴 하죠. 예. 그렇습니다. 자, 요때 사건은 아시겠지만 이 에브라를 인종차별을 했다 수아레즈가. 그래서 징계가 나왔는데 리버풀이랑 수아레즈는 결백을 주장을 했고요. 그다음에 경기장에서 만났을 때 악수로 거부를 했죠. 요게 그게 되게 크죠. 크게 화제가 됐죠. 그다음에 맨유가 리버풀 잡았을 때 또 도발을 하고 이런 것들이 이어졌습니다. 퍽이 이제 영감님이 수아레스한테 수치다 이거 그런 얘기도 했었고 그리고 난 다음에는 이게 근데 수아레스나 에브라나 그 별로 이 축구 쪽에서 이렇게 평판이 썩 좋은 선수들이 아니어서 둘 다. 맞죠. 에브라도 진짜 문제적인 사건을 많이 일으킨 타입이고 네. 하지만- 수아레즈 말할 것도 없고. 하지만 에브라 압승이지 우리나라에서. 한국에서 에브라는 다릅니다. 한국에서 에브라는 또 이게 워낙에 이 박성 선수와의 어떤 친분도 있고 이미지가 굉장히 좋기 때문에. 네. 네. 이번에 카타르에서 에브라랑 밥 먹을 뻔했는데. 아 그래요? 박지성 알버지랑 디렉터가 있었으니까. 에브라랑 같이 왔어요. 카타르 아시안컵을. 그래서 이제 한 번 식사 자리가 있었는데 내심 에브라 같이 왔으면 재밌겠다 했는데 다른 음식을 먹으러 갔더라고. 한식이 아니라. 우리는 한식 먹었는데 까비. 네. 그렇습니다. 자, 그 다음은 로이킨 대 홀란 아빠. 이거는 진짜 이거는 일방적인 거 아니에요? 이거는 그냥 이건 그냥 가해자야 그냥 로이킨. 로이킨이 가해자야, 가해자야. 이거는 그냥. 가해자야. 제가 본 그 다리를 향한 태클 중에 가장 악질적인 태클 탑3 안에 드는 것 같은데 이거는 이거. 진짜. 네. 이건 진짜 그냥 너 죽어봐 하고 너 들어간 거잖아요. 한번 네 다리 부러지나 안 부러지나 보자. 약간 이 수준이라 이게 진짜. 그 어렸을 때 남자애들이 중학교 때 고등학교 가도 안 해요. 중학교 때 그 마대자루 킥해가지고 부러뜨리게 하고 막 거의 그 수준으로 들어간 그래. 거예요. 근데 이게 돌이켜 생각하면 혼란 아빠는 너무 억울해. 그치? 왜냐면은 그 전 장면 있잖아요. 네. 그 전에 만나서 로이킨이 이제 부상당하는 장면. 그것도 로이킨이 태클이 들어간 거예요. 근데 지가 잘못 넘어져서 지가 부상을 당했어. 네, 그치. 근데 이제 혼란 아빠 입장에서는 얘가 태클이 들어오다가 넘어져 있으니까 거기다 한마디 한 거예요. 네. 야, 아픈 척 하지 마. 근데 실제로 아팠던 거예요, 얘가. 네, 아프긴 그치. 아팠어. 아니, 물론 내가 태클이 들어갔지만 내가 지금 아프잖아. 그럴 수 있지. 근데 아픈데 뭐라고 하니까 다 맞았네. 그러더니만 그 다음에 만났을 조진 거 때 아니야. 내 딱 그냥 까버린 거예요. 이거는 가해자. 네, 그렇습니다. 다음 갑니다. 와, 이건 전설인데. 나 이거 라이브로 봤어. 리보이어 대 키오런 아 다이어. 이거 전설이죠. 네. 이거는 상대 팀들이 말렸어요. 네. 진짜 이거 너무 나 이건 진짜, 웃겼어, 라이브로 보다가 황당해서 이거는- 뭐야 이거? 거의 진기명기 수준이었어. 이게 빌라 대 뉴캐슬 경기였습니다. 둘이서 진짜 주먹질하고 싸웠어요. 네. 그랬다가 이제 빌라 선수들이 와가지고 말리는 말도 안 되는 일이. 둘은 어떻게 지내려나 그 뒤로? 잘 지내겠지? 모르겠네. 화해했다고 그랬어요 그 그래요? 다음에. 아니 그 이제 나이 들어서 이제 안 보지 지금? 지금. 근데 리보이어도 리보이어. 엄청 다혈질 아우. 선수예요. 엄청 다혈질 선수예요. 요즘에야 다이어가 에릭 다이어지 옛날 다이어는 키어런 그래, 다이어. 키어런 네, 키어런 다이어였죠. 네. 이거 그때 말리던 게 막 아. 대리 있고 그랬던 것 같은데. 둘 아직도 화해하지 않았다는 얘기도 있던데. 아, 그래? 근데 네. 그 메시지가 취소됐어요. 아 그렇군요. 아 그래? 그렇습니다. 뭐지? 이게 0405 시즌인가 그랬던 것 같은데 말도 안 되는 일이었죠. 네. 시즌 거의 끝날 때 얘기했어. 그렇습니다. 자, 그 다음 10위 벤제마 대 데샹. 요게 이제 발비에나 섹스테이프 사건. 사건 이후에 요거 다음에 벤제마가 돌아오면 대표팀에 악영향을 끼친다. 레블레 셔츠를 입을 자격이 없다라고 하면서 데샹이 뽑지 않았다가 그 다음에 이제 벤제마가 그 스쿼드에 들어온다 만다 얘기들이 항상 계속 네. 있었죠. 그리고 그리고 네. 대표팀에 차출을 하긴 했어요. 맞아요. 데시안 감독이 대표팀에 차출을 하면서 활용을 했어요. 왜냐하면 그때
지루가 좀 부진했기 때문에 맞아요. 그래서 벤제마를 대표팀에 차출했는데 월드컵 직전에 맞아요. 벤제마가 약간의 부상을 맞아요. 당했어요. 그래서 그 월드컵 본선에서 벤제마를 활용하느냐 많이 하는데 활용하지 않았던 거예요. 그렇죠. 이것도 사실 벤제마가 이 벤제마도 진짜 축구력이 개쩔어서 덜 얘기가 나오는 거지. 발비나 때 얘기한 거 보면 그 저희가 히든폴에서 정말 많이 다뤘던 그건데. 그러니까 유로 때 그래서 복귀를 했을 때 네. 얘기가 말이 너무 많았고 근데 결과가 안 좋았어. 그랬죠. 오히려 유로 때는 오히려 결과가 안 좋으니까 카타르 때는 그래서 데시안 감독이 어차피 부상도 있고 지루가 더 나으니 그냥 지루 쓰자 이걸로 간 것 같아요. 저는 이런 거 보면 이게 저 뭐 옳다 그르다 얘기하는 게 아니라 유럽의 정서와 이 우리 쪽의 정서가 정말 많이 다르다. 다르죠. 아마 벤제마가 대한민국 대표팀 선수였으면 은퇴했겠죠. 우리나라 네. 못 뛰었겠지. 못 뛰었죠. 딴 뛰죠. 리그를 갔겠지. 해외로 가야죠. 근데 거의 이민 가야 되는 네, 상황인 해외로 거죠. 갔을 거예요. 아마 가족들도 우리나라에서 살기 쉽지 않았을 거예요. 그리고 이거 12회 카림 벤제마 디디에 데시안인데 카림 벤제마 이야기를 늘려면 발부에나를 넣어야 되는 거 그렇지. 아니에요? 근데 발비에는 이제 일방적인 피해자 쪽인데. 네. 예. 또 그렇습니다. 아니 근데 이제 제가 프랑스 정서라고 하려고 그러기에는 프랑스 대표팀뿐만이 아니라 레알 마드리드에서 쭉 계속 뛰었으니까. 그래서 이제 유럽 정서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네. 자, 그다음 9위 벵거 대 무리뉴. 이거는 이야기가 뭐 되죠. 여기 아까 얘기했던 라이벌이라는 타이틀에 비교적 맞는데 사실 이것도 라이벌이라 부르기 좀 애매한 게 둘이 붙으면 벵거가 너무 많이 졌어요. 당시에 첼시가 워낙 셌었기 때문에 아마 벵거는 퍼거슨 감독하고도 라이벌 관계가 라이벌이죠. 나오겠죠. 어, 네. 그랬죠. 근데 이제 이때 그 좀 디테일을 나중에 보면 무리뉴의 워딩이 세긴 해요. 워낙에 엄청 이제 세죠. 언변이 화려하니까. 근데 그 서로 싸움이 붙는 걸 보면 기자들이 진짜 요렇게 싹 떠가지고 진짜 그러던데요? 이렇게 해서 더 싸움이 커진 경우들이 진짜 많더라고요. 부치기 네. 많죠. 예, 그래서 좀 부추긴 감이 있는 것 같아요. 라이벌은 기본적으로 언론이 만드는 거야. 맞아. 그러니까 물론 팬들이 구도가? 만들 수도 있지만 언론이 그걸 써주지 않으면 그치. 라이벌리화가 안 된단 그치. 말이야. 확장이 되지 않지 그 서사 자체가. 근데 이건 거의 언론이 진짜 어거지로 붙여서도 만들려면 대충 만들 수도 있어요. 막 포지션 비슷한 애들끼리 붙여가지고. 그럼 서로 감정 상한단 말이야, 괜히. 물론 벵거 감독이 그러진 않았겠지만 꼰대 마인드로 보면 잘하는 젊은 감독이 나타나서 나한텐 대들고 내 라이벌인 퍼거슨에게는 존경심을 표하는 거야. 네. 그러면은 언론이 이렇다는데요 이렇게 얘기하면 그 순간 나라도 기분 상하지. 여튼 그래서 최근에 그 보면 또 둘이 패널로 나와가지고 웃으면서 얘기하고 악수하고 그러는 거 보면 이제 뭐 아니, 네, 이제는 이제 뭐. 나이도 서로 먹었고 그렇지. 그래서 불만 있으면 직접 말하면 다 해결됩니다. 보통은 이게 그렇죠. 언론을 통해서 전달되니까 네, 삼자가 껴서 그다음에 그래 이게 만났을 항상. 때 너 기자회견에서 뭐라고 했다며 이게 되는 거니까. 근데 이때 거슬러 올라가 보면 첼시 팬들은 진짜 재밌게 그걸 봤을 것이고 아스날 팬들은 어이가 없고 복장이 터지고 화가 나면서 봤을 텐데 제3자 입장에서 PL의 어떤 서사가 그때부터 되게 그럼. 드라마틱한 맞아. 게 많이 쌓였어요. 그럼. 계속. 그러니까 막 누가 지고 크게 깨지고 서로 막 넥타이 잡고 이런 그림이 계속 나오니까 외부에서 보는 사람들 야 이거 뭐 이게 재밌어? 이게 콘테 투엘도 이때 막 난리가 난 게 솔직히 개 재밌잖아. 감독이 갑자기 이렇게 막 빼들고 막 이러니까. 사실 축구라는 게 전쟁의 작은 네, 판이잖아요. 축소판이고. 그런 걸 봤을 때는 라이벌 관계가 계속해서 형성되는 게 중요하단 말이에요. 그러면 어느 순간 봤을 때, 야, 아스날은 메뉴하고만 사이가 나쁜 게 아니라 첼시하고도 그러네? 아스날은 저쪽하고도 사이가 그러네? 그러면 그 경기들은 다 팬들이 열렬히 응원할 수밖에 없거든. 그쵸. 그래서 제가 분데스리가 중요하면 느낀 게 이런 부분이 분데스리가 좀 부족한 것 같긴 해요. 어떤 약간 자극적인 요소들. 물론 이제 빌트나 이런 기세가 자극적이긴 하지만 이 나도 그래. PL에만큼은 아주 약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가 이때 이제 빅포 시대 아니에요. 여기에 이제 이게 처음에는 이제 벵거하고 퍼거슨 감독의 이제 그쵸. 라이벌리 구도였다가 여기에 첼시가 갑자기 딱 들어오면서 무리뉴 라이벌 구도 생겼다가 리버풀 베니테이스 오면서 베니테이스랑 무리뉴랑 또 네, 둘이 또 엄청 붙고. 싸우고 하니까 맞아. 이게 계속 각자의 팬덤끼리 막 자극이 될 수밖에 없고 그러면서 또 얘네들이 또 챔피언스리그 막 높은 데까지 막 올라가 그치. 막 이렇게 네. 그러니까 더 화제가 집중되고 거기다 자본이 들어오고 이러니까 이제
이때 쌓였던 서사가 개인적인 게 커진 것 같아. 근데 이게 뮌헨 독주 때문만은 아니고 지금 레버쿠젠이 사실 독주인데 그치. 뭐 이야기가 있어야 될 거 아니야. 뭐 레버쿠젠을 잡으려고 저 쓰리백은 저거 트웰이 한번 까야죠 그러면. 근데 그런 게 없잖아. 그치. 여기는 PL에서는 예를 들어서 레버쿠젠이 갑자기 공공의적이 되면서 뭐 악수하면서 갑자기 뭐 이런 게 없어. 진짜 약간 만나면 감독끼리 되게 사이 좋고 존중해주고. 그림이 다 항상 좋고 축구로 얘기하자. 약간 이런 게 있어가지고 근데 사람들은 사실 불화를 좋아합니다. 그렇지. 근데 PL은 불화가 많단 말이야. 피해는 불화가 많아. 근데 그래. 불화가 요만큼인데 언론이 이만큼을 만들어줘. 그래. 와, 씨. 이게 보는 거 아니야. 프로레슬링도 재밌게 보는 이유가 지금은 저는 어떤지 모르겠습니다만 옛날에도 계속 라이벌 구도 만들고 누가 이렇게 해서 극적으로 지고 이기고 만들어주고 각본을. 근데 리얼인데 각본을 짠 것처럼 막 그렇게 만들어지니까 당연히 재미 포인트가 있죠. 예. 자, 그 다음엔 뉴캐슬 팬이랑 마이클 애슐리. 이거는 뉴캐슬 팬들이 고생을 많이 했죠. 네, 고생 많이 애슐리 했죠. 때문에. 예. 그다음에 근데 그거 사실 이런 경우는 너무 많아 사실. 뭐 지금 따지면 글레이저랑 맨유 네. 팬들 그리고 이런 발렌시아 피터림 뭐 아우. 이런 경우 이거 좀 너무 많습니다. 그렇죠. 그거 저기 누구야? 이름도 생각이 안 나네. 노진구. 네네네네. 바르셀로나 팬과 노진구. 네. 이런 것도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피구 대 바르셀로나 팬. 그만 언급하라고. 예. 네. 아니면 솔 캠벨 대 토트넘 팬. 아, 솔 캠벨 최근에 인터뷰한 거 보니까 걔도 진짜 제가 또라이야. 뭔 여러분 인터뷰했어? 그거 캐러거가 얘기했어요. 예전에 토트넘 레전드 초청하는데 자기 안 불렀다고 캐러거가 솔 캠벨이 서운해했대. 그러니까 진짜 벵거가 예전에 캠벨 나갈 때 해외로 가겠다고 그래서 보내줬더니 포츠머스를 갔거든요. 포츠머스가 해외인가 보죠. 네, 자기한테는. 그렇게 얘기했어요, 벵거가. 포츠머스가 해외 클럽인가 보다고. 그러니까 사람의 멘탈이 아닌데 저는 뭐 영주 형에게는 피구가 더 좀 이 배신감을 느낄 만한 선수지만 솔 캠벨은 저는 어나더 레벨이라고 생각해요. 근데 수혜를 본 팀이잖아. 그쵸. 여기는 저는 수혜를 여러분 본 캠벨을 팀이잖아. 좀 좋아합니다만 어쨌든 그가 도라이라는 건 인정합니다. 아니 근데 얼마 전에 나도 그 인테르가 예전에 레전드 멤버들 불러가지고 네네네. 자선 매치를 아, 하고 있어요. 예. 근데 거기에 루시우가 왔단 말이야. 루시우도 계약을 해지할 때 국내 안 간다 그랬어. 네네네네. 해외 다른 나라 클럽으로 가겠다고 해놓고 그러고 유벤투스 간 거 아니야. 그래서 솔직히 그때 되게 기분이 더러웠거든요 그때. 근데 또 근데 또 그게 괜찮은 게 거기 가서 못했어. 그러면 별말이 없어. 못했어. 잘 나오지도 그래. 못하고 못해. 그러니까 나중에 다시 또 인테리어 유니폼 입고 뭐 레전드 때도 아유 저 새끼 저거 약간 이러게 되는 것 같아. 그냥. 만약에 반통수가 맨유 간 다음에 그해 예전처럼 뭐 부상 때문에 못 나오고 골 많이 못 넣었죠? 그럼 아스날 팬은 별 말도 안 해요. 그래. 그래요. 잘하면 그때부터 못 잘하면 때리는 열받는 거야. 어. 자, 그 다음에 로이킨 대 비에이라. 이건 많이 싸웠습니다. 이거는 정말 라이벌이죠. 네. 뭐 네. 터널 게이트 때도 대단히 많이 싸웠었고 네. 그리고 이거 예전에 로이킨이 이렇게 하면 보통 대부분의 선수들이 이랬는데 쫄지. 비에이라는 이름 주먹 휘두르거든요. 맞아요. 그러니까 서로 재밌는 느낌이라. 근데 요즘 PL도 이런 건 없다. 선수들끼리 이건 없어. 터널에서 막 약간 뭐 너 두고 예. 봐 이런 게 없네. 그게 좀 아쉬워. PL도 많이 없어졌네. 아 요즘 근데 전반적으로 터널에서 막 다 화기애애 그냥 네, 거기 앞으로 다 다막 이렇게 하고. 호응하고 악수하고 뭐 그래서 뭐 로이키는 그 잡담하고 이런 부분을 느낌이야. 굉장히 지적했잖아요. 왜 시덕거리냐. 왜 터널에서 희시거리냐 거기서 지금 전쟁하러 나가는데. 게리 네빌이나 이런 스타일, 게리 네빌 계속 그래. 그러잖아요. 그런 스타일들이 있어야 그치. 눈치 보고 이거 하면 안 되는구나 이렇게 있는데 요즘은 그냥 다 인싸니까. 그 느낌을 안 좋아하는 올드 팬들이 있을 것 같아. 현재. 있죠. 쟤왜 라이벌 있어. 팀한테 친하게 지내? 있지 않을까? 그리고 로이킨하고 비에이라는 진짜 한 시대를 풍미한 미드필더들이죠. 대단한 미드필더들이기 때문에 미드필더들이니까. 경기 중에 부딪히는 장면도 굉장히 흥미로운 장면들이 많았어요. 네. 그래서 그 당시에 우리들이 얘기할 때는 야 로이킨도 기술적으로 엄청 뛰어나 비에이라보다 더 뛰어날 수도 있어 막 이렇게 하고 막 싸우고 막 붙는 게 그랬어요 있었죠. 팬들끼리. 옛날에 뭐 이거는 이제 인테리어와 관련있는 건데 얼마나 더티하고 낭만적입니까? 나 잡아 바로. 두통 돌리고 그렇게 뛰어가가지고 톨더가 막 라커룸 뛰어 들어가고 아 그때 진짜 진짜 재밌거든요, 솔직히. 그걸 떠나서 그러니까 나바로야 뭐 그렇게 되는 거야 당연한데 그걸 쫓아간 애들 다 징계 받고 벌금 받고 그다음에 몇 경기 출장 정지당하고 와 개빡치는 거야 진짜 그게. 지금 보면 진짜 그때 나바로가 여러분 음바페보다 빠릅니다. 진짜 아무도 못 잡아요. 더 웃긴 건 그렇게 처맞았던 부르디소 브루디소. 이 새끼 로마 가서는 잘하고 인텔에서는 못하고. 그렇습니다. 네. 자 옛날에 김원일도 아침에서 우라레즈 이렇게 하는 수비수
겁나 쫓아가는데 걔가 개빠르게 라커룸 들어가서 못 잡았습니다. 원희는 쫓아갈 생각을 말았어야지. 김원일과 권한진 다 연루돼 있잖아요. 거기에. 우리도 했습니다. 아시아에서 우리도 있습니다. 맞아. 비슷한 사건이. 무사 백동규. 네. 네, 그렇습니다. 자, 그다음이 마테우스 데펜베르크. 근데 유명하죠. 이거랑 사실 마테우스랑 클린스만도 그래. 아, 맞아. 둘이 앙숙이잖아요. 안 좋아요. 재밌어 안 좋아. 그것도. 그러니까 마테우스가 성깔이 아오. 깐깐하고 이래가지고 그 선수들 사이에서 나중에 불화가 진짜 많았어요. 맞아요, 맞아요. 네. 근데 에펜베르그도 한 성격 하거든요. 법규맨인데. 네. 솔직히 그러니까 약간 에펜베르가 약간 뒷세대 아니야. 아, 약간. 마테우스에 비해서 네. 약간 뒷세대인데도 솔직히 이미지로만은 에펜베르크가 훨씬 더 뭐랄까. 에펜베르크는 일단 얼굴 표정이랑 막 이런 것만 되게 봐도 사나워 보이고. 리얼 사자 같지 않아요? 사자 너무 같아. 무서워 보여. 그때 그 얘기 하지 않았나? 베컨 플레이 보고 다리를 분질러 버리고 싶다고. 그렇게 그 얘기했어요. 얘기 했었어요. 그 이런 캐릭터가 요즘엔 진짜 잘 없죠. 이렇게 없어. 맞아. 그래서 그 당시만 하더라도 프리미어 리그는 가장 대표적인 게 로이킨. 아, 예. 그리고 분데스리가는 에펜베르그. 네. 이렇게 얘기했었죠. 그 다음이 아넬카 대 레이몽 도메네크. 아, 이거 근데 이거는 예. 이거 도메네크가 일반적인 인간이 아니라 진짜 그러고 보면 프랑스 국대가 프랑스는 유럽 내에서도 좀 특이하잖아요. 다민족 국가니까. 네, 그래서 얘네들 정서가 좀 유독 다르긴 한 것 같아. 네. 야, 이거 진짜 이때 엄청났었죠, 프랑스 대표팀. 와. 진짜. 이 하루 종일 토론하고 그랬대. 이 대표팀 네 분 나가지고. 이거 재밌나요? 이거 넷플릭스 다큐멘터리 혹시 보신 분? 나 못 봤는데. 나 못 봤어. 아넬카 문제 맨날 아, 요 아넬카 다큐. 군대적 전임에 네. 불만해요. 제가 불만. 형 다 보시지. 중간까지 봤어요. 그럼 볼만한 게 그럼 아니잖아요. 그렇지. 왜 형 그거 끊었죠? 재밌으면 다 보잖아요. 왜 끊었죠? 아니 그 와이프가 들어와가지고. 네. 야동 본 것도 아니고. 야한 것도 아닌데 왜? 아니 와이프가 들어와서 다른 일을 같이 해야 돼서. 네. 네. 알겠습니다. 말이 좀 이상한데. 아니 재밌다는 분들 많네. 네, 재밌어요. 그리고 아네카가 자기 시점에서 얘기해주는 장면들이 되게 많아요. 98 프랑스 월드컵에서 마지막에 이제 떨어지는 부분이라든가 뭐 그때 아스날에서 레알 가고 막 이런 거라든가 네, 이런 네, 부분 다 얘기해주거든요. 정말 재밌습니다. 그렇습니다. 그 다음이 로이킨이랑 믹 메카시. 이건 로이킨이 믹 메카시 먹이는 거 아니야? 근데 실제로는 오히려 결과가 괜찮았어서 아일랜드 대표팀이 결과가 괜찮았어서 이건 결과적으로는 메카시 감독이 승자가 됐죠. 네. 이 대회에서는. 메카시가 나중에 또 그냥 뭐 마무리하는 인터뷰를 그러니까 많이 잘해서. 이게 대인배야 메카시 예, 감독. 예, 예. 아니 이게 딱 직역하니까 웃기네. 아까 아넬카가 여시나 먹어 매춘부 아들 로마 이렇게 말했다는 거랑 여기 메카시 감독한테 로이킨이 빌어먹을 월드컵 네 불알에 꽂아버려라. 이게 직역하니까 되게 이상하네. 스포츠에 그걸 그대로 가져오면 이렇게 되는 거 이게 아니야? 번역하기 누르면 이렇게 그렇죠, 되는 그렇죠. 거예요. 예. 이렇게 말하니까 되게 이상하네. 왜 불알에 꽂아라. 월드컵을. 되게 약간 직관적으로 표현하네요. 네. 아일랜드 대표팀 경기 이때 재밌었어. 로비킨이 골 넣고 막 계속 이렇게 로비킨 특유의 그 있죠, 세레머니. 한 바퀴 구르면서 이렇게 이렇게 총 하는 거. 쏘는 세레머니 예. 있는데 그것도 재밌었고 아일랜드 여기 이때 괜찮았어요. 축구 잘했어.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괜찮은 거 나왔네요. 아, 막시 로페즈랑 이카르디. 그건 대단한 거죠. 이게 라이벌이 아니라 그냥 불화 싸운 있는 거야. 사람만 아니, 근데 이게 라이벌이지 여자 그래. 아 그래? 누가 여자를 라이벌이지 사랑의 빼앗겼나? 라이벌 아니야. 누가 여자를 완다 쟁취했나? 그 정도야? 아니, 내가 완다가? 내가 찬영 얘기 하려고 그랬는데. 어휴. 완다는 어떤 매력이 있는 거지? 왜 다 침묵하시죠? 아니 근데 나는 완다를 사진 한 번만 보면서 찾아보게, 다시. 매력을 느낀 적은 없거든. 네. 그런데 아르헨티나 남성이 좋아하는 여성상인가 보지. 그런가? 그런가 보지. 그래서 완다가 매력적인가? 그건가? 일단 사귀거나 뭐 결혼했을 그 동안은 이게 되게 이렇게 막 칭찬을 많이 해주는 스타일인가? 아니 가스라이팅을 되게 잘할 수 있지. 가스라이팅? 그러니까 그럴 수도 언변이 있고. 좋아가지고. 그럴 수도 있고. 아니 그 NBA 선수들이랑 다 사귀는 모델 누구지? 켄달 제너. 제너. 켄달 제너는 보면 와 예쁘고 멋있다가 저절로 나오잖아요. 뭐 그 옷 입는 거나 아니, 그 집안이 근데 네. 그 집안이 원래 대단한 집안이라. 근데 완다는 완다가 이게 좋은가 보다 진짜. 말을 되게. 완다는 이거 진짜 좋은 거 같긴 해. 이거 입심이. 좋은 거 같긴 해. 그래서 뭐 그 축구 선수들은 그런 게 있잖아요. 잘한 경기도 있지만 네, 못한 경기. 못한 경기도 있잖아요. 못했을 때 좀 독려해주고 독려해주면서 기 세워주고. 멘탈 코치 느낌일 수 있어. 그러면 그런 거에 또 잘해주는 거 같아. 운동선수들이 되게 매력적으로 느낄 수도 있겠지. 그럴 수도 근데- 있겠다. 밖에 나가서 왜 그런지.
멘탈을 왜 SNS에 그따위로 터는지. 근데 막시 로페즈랑 이카르디가 있으면 좀 종류는 다르지만 그 사람도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존 테리랑 웨인 브리치? 그렇죠. 네. 야 이거 왜 올해 아버지가 없어? 그래, 자기네들 그거는 또 쓱 숨기네. 올해 아버지가 있어야죠. 라이언 긱스 그래 긱스도 들어갈 수 가족들 있고. 나오고 예, 예, 그래야 예, 되는 예. 거 긱스 아니에요? 라이벌은 누구예요? 긱스 동생이에요? 근데 그건 긱스 동생이 피해를 본 거 아니야? 그렇죠. 아, 그러니까 네. 이런 식이면 그렇지. 라이벌이 뭐 누가 나와야 돼? 진짜 제가 가장 우리 구독자 시청자분들 중에 칭찬한 아이디가 장모님과 딥긱스입니다. 요즘도 계시나요? 모르겠어요. 근데 그 장모님은 여러분 이제 완전 사실무근인데 네. 그게 완전 소설처럼 나온 얘기가 정설이 돼가지고 그건 아니라고 합니다. 그다음 지단 대 마테라치. 이건 뭐 이것도 이제 엄청 굉장히 유명한 사건이죠. 상징적인 장면이죠. 둘이 지금은 어떨까요? 지금 안 아예 안 보겠죠? 만날 일이 만날 일 일이 없어. 없지. 내가 지대진 지단을 이때까지 본 결과 지대진 지단도 질라천처럼 질라천이요? 그러니까 발음이 네. 지잔과 질라천. 지단도 질라탄처럼 말 그대로 애고 덩어리예요. 아, 그렇죠. 그럼요. 나는 세계 최고의 미드필더였고 최고의 감독이라는 생각을 갖고 있어요. 근데 자기의 인생에서 돌아봤을 때 흠이라면 흠은 요거거든. 흠이죠. 솔직히 이게 월드컵 결승이라는 것이 그 뭐야? 98? 그 프랑스 월드컵 그때 퇴장당했거든요. 싸우게 밟아가지고. 밟았나? 밟았어요. 밟았어. 뒤에서 맞아. 와 보면서 와 대단하다. 지단도 저거. 사실 성깔이 보통 그래, 성깔이 장난 아니야. 엄청나 진짜. 은근 거칠어. 어. 베르캄프도 생각보다 되게 거칠어요. 그러니까 이게 축구 잘하는 선수들 보면은 그게 약간 있어 다들. 네. 승부욕이랑 성깔이 어마어마하다 보니까 그게 있더라고 진짜. 자, 1위가 벵거 대 퍼거슨입니다. 아 이건 인정해야죠. 그리고 저는 이 둘의 라이벌리가 당시에 PL의 위상을 좀 많이 바꿔놓지 엄청나게 않았나. 올라갔죠. 왜냐면 90년대 프리미어리그로 이제 새로 재편한 다음에도 꽤 오랫동안 약간 화원을 보내러 오는 리그. 네. 그때 당시에 가장 잘 나갔던 건 세리아나 이런 리그들이었는데 이 둘이 라이벌리가 생기면서 점점 올라오지 않았나. 거기에 이제 무리뉴가 딱 이게 되게 중요했던 구도였던 게 사실 그 프리미어리그 이제 출범하고 나서 초창기에 맨유가 우승을 많이 했어요. 그죠? 프리미어리그 생기고 나서 제일 많이 우승한 게 맨유니까 맨유가 계속 좀 맨유 천하 느낌이 있는데 여기에 갑자기 저 일본에서 감독하던 사람이 딱 오더니 아스날이 옛날에 얼마 재미없는 축구 했었는데 보링 아스날이었어. 그런 축구와는 딱 결바라고 하더니 갑자기 라이벌 구도가 딱 네. 생기니까 더블하고. 사람들이 뭐야 이거 약간 이렇게 되는 거죠. 거기다 런던 팀이니까 그치. 인기도 네. 좀 많어 이 팀이. 그랬습니다. 사실 뭐 최근 축구 팬들이 봤을 때는 그래도 펩과 무리뉴 펩 무리뉴도 들어갈 최근에는 만한 뭐 메나일도 아니면 이제 과르디올라 클롭. 펩 클롭. 뭐 이런 것이 이루어질 텐데 그런데 정말 벵거 감독과 퍼거슨 감독의 이 라이벌 구조는 진짜 보는 재미가 장난 아니었습니다. 형 근데 마지막에 발음이 라이벌 구조. 네? 형 힘들어? 나 지읒을 오늘 좀 좋아하네. 힘드네. 자, 지잔이랑. 네. 나 오늘 힘들어요. 그러니까 어쨌든 이 구도가 둘 다 한 팀에서 너무 오랫동안 감독을 20년 넘게 다 감독을 하고 그죠. 그래서 20년 동안 그렇게 라이벌리를 갖고 네. 싸웠으니까 이게 진짜 어마어마한 거죠. 네. 네. 자 영정이 이제 보내드려야 될 때가 된 것 같습니다. 네. 제가 오늘 말을 너무 많이 했나 오늘 많이 봐요. 힘드셔가지고요. 오늘 히든플레이에서 마무리하고 여러분 내일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